게임을 위한 방송. 게임 들어간 건 다 말하는 방송. 대한민국 모든 게이머를 위한 방송. 우리는 베레몽이에요. 안녕하세요, 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인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몽크레입니다. 저희 진짜 오랜만이네요. 되게 앉았는데 녹음하려고 앉았는데 되게 어색했어요. 오늘. 들으시는 분은 아마 일주일 있다가 본 거겠지만 저희는 지금 거진 한 달. 그쵸. 네. 여행 2주. 여행 2주에 지난번 미리 녹음한 거 1주에 네네. 이거저거 하면은 한 반 정도 지났죠. 4주니까 거의. 저희가 또 모임도 네. 모임 장소가 몽크르님이 주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보드게임도 몽크르님이 이렇게 부재중이 되시면서 모임을 한 것도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모임도 거의 그래서 못했죠. 보드게임도 지금 거의 한 달? 네, 거진 한 달 쉬었다고 봐야죠. 네. 후배가 물어보더라고요. 네? 아, 언제 모임하냐고. 그거 보고 와야지. 아, 참고로 몽크르님이 머나먼 해외 순방을 마치시고 돌아왔습니다. 보드게이머들이 평생 가서 꼭 한 번 가봐야지 하고 이루는 그 위시리스트에 두는 그 꿈을 굉장히 빠르게 이루셨어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담인데, 저희 SN과 상관없는 얘기인데, 네. 올 때 죽을 뻔했어요. 왜요? 아, 이제 게임 다 들고 오느라? 그것도 있었고요. 그것도 있었고요. 그것도 있었고, 제가 아웃이 프랑스였는데, 네. 프랑스 이제 다 체크인하고 이제 저희는 끝났는데 저희 뒤에서 주인이 없는 가방이 발견됐다고 오. 갑자기 다 나오래요. 직원들도 막 다 나오고. 수화물이 이미 들어간 건데 들어갔는데. 주인이 없는 가방이 발견됐다. 폭발물일 수 있으니까 다 나와라. 맞아. 유럽에는 아직까지도 심해요. 테러 위협이 좀 많아서. 근데 파리가 정말 심하더라고요. 그게 어디에 가나 무장한 경찰들 다 있고 유명한 검색 다 하고 그러는 거 왜냐면 있었는데. 파리가 그 테러가 소규모든 대규모든 계속 있었고 가장 최근에 좀 크게 있었던 거는 아리아나 그란데 콘서트. 근데 그것도 파리 아니었나요? 아닌가? 그건 라스베가스.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요, 라스베가스. 미국 아니었어요. 위치는 유럽에 유럽 투어를 왔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네, 공연. 아무튼 거기서도 테러 위협이 있었죠. 저번에 보니까 블리즈컨 어젠가? 엊그젠가 아마 끝났을 거예요. 녹음 기준으로 했어요. 아니, 끝나진 않았구나.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사진 봤는데 다 검색하더라고. 들어갈 때 가방이고 뭐고. 해야죠. 해야 돼요. 그렇게 유명한 데서 나가고. 새벽에 저희 녹음 기준인데 새벽에 네. 검색어 1위가 텍사스였어요. 왜요? 모르시죠? 총기 사고 또 총기 났어요. 사고 났어요. 또요? 네.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라고 네, 해요. 오늘 새벽. 저희 새벽. 녹음 기준 새벽이에요. 이번에도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네. 사상자. 한 20명이 죽었다가 받고 네. 부상이 30명이었어요. 제가 한 근 2년 전쯤에 몽크르님하고 비슷한 루트로 유럽을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그때도 저도 파리 아웃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약간 소규모 테러 이런 거 있어서 사람 많은 공공장소에는 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여행객 입장에서는 사람 많은 데 가잖아요. 막 루브르 박물, 그쵸, 그런 데 가야죠. 에펠타워 막 제일 많은. 베르사유 궁전 이런 데 가야죠. 네, 사람 제일 많이 몰리는데. 근데 이 폭발물이 되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저희 체크아웃하고 이제 나오는데 네. 이제 한국 패키지 여행을 오신 아주머니 한 분과 네. 그 현지 가이드, 한국인 분인 현지 가이드분이 되게 난색을 표하고 있더라고요. 왜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자기 짐이야? 아주머니 한 분이 짐 하나를 실수로 넣은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게 웃긴 게 앞에서 그- 수화물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들어간 거예요. 그 어떻게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참. 그래서 가이드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표정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나와서 해명을 해야 되니까. 그쵸. 해명을 해야 되고 이상한 걸 다 사람 진짜 100여 명 넘는 사람이 다 빠져나왔는데 가이드 얼굴 똥색이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나오면서 그걸 들어서 아유 또 오래 걸리겠구나. 이 폭발물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았으니까 저희는. 네. 근데 막 오는 사람들은 폭발물이 있다고 지금 막 이러면서 오는 분들도 있었고. 심각해지죠, 분위기가. 그랬다가 근데 지금 딱 욕먹기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한 3, 40분 그렇게 있다가 다시 하더라고요. 3, 40분이면 짧네요, 그래도. 어쨌든 비행지연은 되긴 됐고. 좀 됐죠, 비행지. 그러니까 해외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국내가 최고야 그냥. 안 나가실 거예요? 좋아요. 가고 싶다. 자, 그래서 저희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얘기로 슬슬 들어가 보죠. 네. 저희가 오늘 뭐 많은 준비를 했다고 보기에는 사실 애매한 게 레인트리님과 저는 한 게 없어요, 그죠? 뭐 오늘은 뭐 거의 뭐 몽크르님 특집이라고. 맞아요. 할 몽크르님 특집. 몽크르님 메인 몽크르님 주. 와. 몽크르님에 의한. 저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 네. 그래서 SN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SN 소식 있겠죠. 저희 또 무슨 에피소드들이 있었나, 거기에 또 뭐 어떤 게임들이 있었나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저희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도 가장 재밌는 게임 얘기는 역시 주인공은 나중에 늦게 나오는 법이라고. 어떻게 거기 이제 SN에 가게 되셨는지 짤막하게 가게 되신 뭐 이야기만. 네네. 이게 SN에 가게 된 이유가 되게 웃겨요. 뭐 다들 가고 싶어 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 보드게이머라면 한 번쯤은. 근데 이제 제가 뭐 계속 저희 방송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이제 오랫동안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딱 갑자기 되게 뜬금없이 저희 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어요. 매니아라면 갔다 와야지. 아버지 진짜 멋있어요. 근데 진짜 나도 신기하다. 저런 아버지. 나도 아버지. 나도 저런 아버지. 네. 그게 작년 3월쯤이에요. 네. 올해 3월이죠. 올해 3월. 생각했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표를 끄는 거예요. 표를 아버님이 끊어주신 거죠? 그래서 비행기표는 그렇게 된 거죠. 비행기표는 아버님이. 그러니까 나도 저런 아버님. 나도. 비행기표만이라도 끊어주면 그게 어디예요? 나도. 그게 거의 여행의 절반치는 될 텐데. 비행기표 값이 제일 내요? 네. 거의 메인이죠. 비행기표 값이 제일 비싸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일이 시작된 거죠. 와. 나도 아버지. 와. 명절- 나도 저런 아버지. 올 구정 때 찾아오면 돼요? 네, 오세요. 찾아뵈서 아버님 인사도 좀 하고. 저희 구정이 없을 거예요. 맞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 아내 그리고 아이 이렇게 네. 셋만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유럽 쪽을 가보신 적이 없어서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시게 됐고 근데 케어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아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 장모님도 오시게 된 거예요. 아이가 멤버가. 있으니까 네. 이제 저기 와이프분만 그쵸. 케어하기엔 너무 어려우니까 장모님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5명이 여자 4세 남자 한 분이었네요? 네. 몽크르님 남자 유일하게? 네. 맞아요. 저기 아이도 따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와, 꽃밭이네, 꽃밭. 덕분에 죽는 줄 알았어요. 맞아, 여자들 사이에 남자 하나 있으면 남자가 힘쓰는 일 다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이것저것 다 하죠. 파리에 그걸 아시면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파리 도착하고 이렇게 올려다 보는데 욕이 나오더라고요. 파리는 제가 가봤는데 거기 엘리베이터 진짜 똥쓰레기야, 똥쓰레기. 건물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안 좋아요. 진짜 제가 뭐 그러니까 이런저런 외국에를 그래도 이제 여행 짤막짤막하게 다녀봤는데 해외에 나가면 느껴요. 우리나라의 그런 기반적인 시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에 대해서 안내가 부족하고 안내가 불친절한 거지 시설 자체는 굉장히 그럼요. 좋아요. 사용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그러니까 없죠. 엘리베이터가 거기는 유럽 같은 데도 좀 엘리베이터 공간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요. 협소하게. 네, 그래가지고 한 3-4사람 들어가면 꽉 차는 느낌? 그럼 옛날에 진짜 작은 그 엘리베이터. 네, 근데 또 유럽 같은 데는 그런 그쵸, 오래된 건물들. 올드한 건물들을 굉장히 관리를 잘 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신축한답시고 부시고 짓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쵸. 더 와닿게 설명드리면 레인트리님, 저 그리고 우리의 그분 노엑스님 딱 셋이 타면 꽉 차요. 맞아. 그럼 저는 거긴 타지 않겠습니다. 뭔지 알까? 네. 확 와닿으시. 네. 좁아서 어떻게. 그렇게 3분 딱 타시잖아요. 베리야 타 들어와 이러면 저는 네. 저 다음 거 탈게요. 이러고 안 탈 거예요. 아마 시끄러워서 안 탈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뭐 그렇게 돼서 여행이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SN 독일을 가는 걸로 시작해서 저희는 프랑크푸르트 인을 해서 네.
거기서 하루를 묵고 네.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동하는 게 어려워서 하루 묵고 네. SN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SN이 지역명이죠. 네, SN 지역명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SN에서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독일을 보니까 네. 이번 기회에 조금 눈여겨본 거긴 한데 독일을 보니까 되게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진짜 시골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런데도 곳곳에 박람회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독일은 정말 그게 많더라고요. 네. 진짜. 그러니까 세계적인 박람회도 보면 독일에서 네, 많이 열린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SN도 사실은 뭐 막말로 하자면 깡촌 아닌가요? SN 깡촌이고요. 깡촌이 진짜. 저는 진짜 SN에 딱 떨어지고 제 숙소 잡아놓은 캐트윙이라는 곳을 가면서 네. 제가 카톡으로 말씀드렸죠. 여기 지하철이 있는 제주도 같다고. 그래서 제주도면 그러니까 자연경관은 자연경관이 더 많은. 막 말 다니고 막 풀 많고 나무 많은데 지하철이 있어요. 와, 말 다니면 끝이다. 말 다니면. 우리나라에 생각하면 말이 다니면 거의 끝.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 그 뭐라 그래야지? 그 지역 발전 이렇게 분리가 잘 돼 있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기반 시설?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인천을 살아서 제가 예전에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학교 선생님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천이 왜 막 뭐 하기 너무 하고 뭐 어디 가려면 서울 가야 되고 막 이런 이유가 그러니까 인천에 뭘 하나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 박람회를 짓겠다고 옆에 코엑스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뭐하러 인천에서 해서 팽당한 게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 실제로 우리나라 다른 예 들 것도 없어요. 킨텍스 일산에 그럼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양시에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서울권에서는 삼성 코엑스 쪽에서가 워낙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외에는 뭐 양재 뭐 이런 데 그렇죠. 있는데 너무 홀 규모가 작고 음. 그래서 아예 박람회장을 목적으로 만든 게 킨텍스인데 킨텍스도 사실은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주차 공간도 네, 되게 맞아요. 많고 단 저는 사실 SN하고 별다를 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지하철을 타고 거의 끝자락처럼 맞아요. 생각되는 곳을 가서 거기서는 심지어 셔틀을 운행을 해요. 무료 셔틀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만 들이면 접근성이 낮지는 않아요. 모든 걸 제공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도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럼요. 그래서 그 코엑스가 삼성 완전 강남 코어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박람회장을 여는 주최 측에서도 사실은 그 코엑스 박람회장을 빌리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많이 제가 들어가죠. 알기로. 그런데도 불구를 하고 코엑스에다가 빌리는 이유가 킨텍스에서 열면은 사람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닐 적에 실제로 저는 박람회장의 그 비즈니스 쪽으로 참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킨텍스는 안 와요. 안 와요. 사람들이 정말 안 와요. 독한 분들 아니면 안 않아요. 와요. 엄청 유명하거나 고향 시민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들이 그 네. 아이들 데리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구경 차원에서 오시는 거 아니면 거의 젊은 층은 일부러 찾아오는 경우가 없어요. 흔치 않죠. 네. 그러니까 SN처럼 이렇게 좀 유명하거나 네네. 전 세계적으로 노는 급이 아니면 오히려 그런 데다가 오히려 외지로 나가면 오히려 손해가 더 많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기한 건 그거죠. 네. 독일은 저렇게 깡촌에 지어놔도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많이 오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그 대중교통이 무료예요. 그러니까 저런 걸 잘 해놨어. 티켓 이렇게 보여주면 그냥 타라고 막 이래. 그래, 우리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야 돼. 근데 저게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워낙 크게 열리다 네. 보니까 그 관광객들이 그렇죠. 쓰는 돈이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쓰는 돈이 많으니까 그 정도는 편의시설로 제공을 하는 거죠. 더 많이 오고. 네네네. 맞아요. 워낙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물가, 이게 내수 이제 활성화를 하니까. 벌써부터 SN 가고 싶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따가 뭐 게임 얘기하고. 나와요, 나와요. 솔직히, SN이란 지역이 네. 그게 아니면 솔직히 독일 여행에서 갈 이유가 없어요. 독일 사시는 분들 물어보면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해요. 음악 하시는 분이 있냐. 맞아요. 뭐 여기가 인이랑 그 독일 그런 대학이 좀 있어서 맞아요. 그런 것들을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거냐 아니면 여기 광산 그런 쪽이에요. 광산 지역이에요. SN이. 그렇기 때문에 사업차? 이 두 개가 아닌 이상은 SN을 올 이유가 없어요. 원래는 사람이. SN 지역을. SN 지역을. 그런데 10월에 그런 거랑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온다는 건 오로지 이거 하나뿐이에요.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은 알 거 아니에요. 10월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고. 알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 이제 숙소를 저는 에어비앤비로
캐트윙이 빌렸는데 네. 그 이제 집주인이 물어보더라고요. 둘째 날인가? 저 이제 둘째 날이야. 가다가 이게 나가다가 이제 행사장 다시 가려고 나가다가 주인을 만났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어디 가냐고. 수필 때문에 왔다. 네, 수필. 하면서 바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가는 길도 알려주고 이랬겠네요. 어떻게 가면 된다 이런. 아니요, 그런 건 알려주진 않았어요. 근데 독일은 어플 중에 DB 내비게이터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게 되게 잘 돼 있어요. 유럽권에 그런 거 하나씩 있죠. 각 지역마다. 이게 이 내비를 저 받고 써보니까 버스 나오고 지하철 나오고 하면서 되게 편했어요. 약간 우리나라에 뭐 무슨 맵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카카오 맵, 네이버 맵 막 이런 되게 잘 나와 것처럼 있거든요. 통합적으로 하는 건가 보네요. 단점은 근데 이 얘를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게 저희가 되게 당황했던 게 SN에 도착했어요. 네. 이제 캐트윙 지역까지 가는 지하철이 있어야 돼요. 네. 원래는 있어요, 심지어. 네. 근데 그날 운행은 안 하는 거예요. 우린 도착해서 아니요. 하루 전날. 숙소로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숙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도착해서 기차표 다 끊고. 네. 자, 이제 기차 타면 되겠지 했는데 기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티켓을 왜 끊어줘요? 티켓은 이게 기계에서 뽑혀요, 그냥. 아니, 그것도 웃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잘 돼 있다 싶다가 또 어디 한 군데 허당이다 싶은 게 우리나라는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막아놓잖아요. 그게 아예 안 뜨게 하거나. 왜 그러냐면 유럽 가보셔서 알지만 파리 같은 경우도 어디서 어디 구간까지 이 표를 끊어주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무슨 역 갈 거니까 이걸 끊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끊기는 거예요. 표가. 끊었어요. 근데 원래 기차가 오늘은 안 운행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전산에서 끊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유가 있겠죠. 당황을 했죠. 네. 막 뛰어다니고 어떻게 가지? 막 이러다가 인포메이션에 물어봤어요. 네. 저기 가서 버스를 타면 간대요. 그러면 버스는 우리가 표를 끊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환불 되냐 했더니 그걸로 그냥 된대요. 통합이다? 네. 그냥 그거 내고 가서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들어갔어요. 네. 정말 시골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조용해요. 정말 거기서 동양인을 일본 사람 같은데 한 명 봤어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 숙소를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는 집주인이 택시로 10분 거리면 간다 그랬어요. 네. 행사장에. 근데 알아봤더니 버스가 있는 거예요. 버스 타고 30분. 그 정도면 갈만하잖아요. 30분이요. 그리고 저희가 보라에 후기 올리신 분들 보면은 사람들 많이 몰리고 이제 유명한 인사들 오는 호텔이 있어요. 바로 앞이고 바로 게임할 수 있고 그런 후기가 올라왔었어요. 그런 데는 약간 진짜 이름 있는 작가들 잡아주는구나. 뭐 사인전 열고 이러느라고. 그런 데는 비싸요. 비싸겠죠. 비싸요. 뭐 한 하룻밤에 30만 원, 그쵸. 40만 원 이렇게 하겠죠. 저희는 애까지 5명인데 저희가 캐트윙에서만 3일을 있었어요. 호텔을 그렇게 잡으면은 거의 한 뭐 3, 4일에 뭐 200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맞아요. 근데 왜냐면은, 저희는 제가 알기로 40 좀 넘었나? 에어비앤비인 것도 있고. 전체 다 해서 숙박비가? 저희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좀 거리가 있지만 원래 그렇죠. 버스로 오갈 수 있는 지역이 잡아놨어요. 저희는. 원래 어디든 접근성이 좋으면 거의 비싸고. 근데 그 후기 길게 쓰신 거 있어요. 이번에 자주 갔다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쓰신 거 보면 거기 가고 싶어요. 그 호텔? 그 호텔 가고 싶어요. 왜냐면 전날 막 톰버셀이 모자 쓰고 옆에서 게임하고 있고 막 지나다니고 한국 작가분들도 막 거기서 다 게임하니까 그런 접근성은 훨씬 좋아요. 다행이다. 나는 그런 작가에 대한 그런 동경은 별로 없어. 뭐 있던 말도 그 유튜브 자주 봤던 사람이네. 난 딱 이러고 말 것 같아. 근데 그런 그 유튜브 채널이나 스트리밍 채널 이런 쪽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환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있을지 몰라요. 저희는 없어요. 베레몽에 대한 환상? 에이, 황건적이 무슨. 아니, 아직은 안 돼. 아니, 앞으로도 없을 거야, 우리. 우리 기대해. 우리 뭐 한 좋아요 한 1000명 정도 찍고 그 얘기를 한 번씩 하자. 아니, 우리 구독해주시는 분들 한 100명 정도 분들은 우리 좋아해주시는 분들이에요, 왜. 그렇죠. 그 100명 중에 우리 3명 있잖아. 아직 좀 일러. 아직은 일러. 거기 우리 3 빼야 돼. 우리 3 빼고, 우리 지인 한 10 빼면. 100 이하로 확 떨어져요. 아직은 일러. 100명도 안 돼, 우린 아직. 괜찮아요. 저는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SN 가는 길은 그러했고 혹시 뭐
거기 행사장 가는 길에 뭐 혹시 가실 분들을 위해서 짧게 꿀팁 같은 거 주신다면? 꿀팁이요? 원래는 이따가 얘기하려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저는 제가 묵었던 지역에 묵으시는 것도 조용하니 좋겠다 하는 생각과 네. 두 번째로 드릴 거는 거기가 역 이름이 그러니까 행사장 역 이름이 메세 그루가예요. 네. 메세는 이제 박람회 장 이라는 의미고 이고 그루가는 그러니까 지역명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그 명칭. 네. 네. 거기 보시면 구글맵을 이렇게 보시면 행사장 바로 옆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루가 공원이라고. 네. 거기가 되게 좋아요. 공원이? 네. 왜냐하면 둘째 날 저만 먼저 행사장에 들어가고 저희 부모님들과 아이, 네. 와이프는 옆에 공원에 가봤어요. 네. 근데 가서 뛰어놀기도 좋고 좀 쉬기 좋더라고요, 공원이. 저희가 뭐 당연히 게임을 보고 구입하고 해보고 하러 갔지만 조금 쉴 때도 있어야죠. 그렇죠. 거기 보면은 행사장에서 그 안에서는 이제 힘드니까 다 밖에 나와서 그냥 바닥에 앉아서 쉬고 있어요, 막. 놀부러져서. 맞아, 그럴 거. 노숙자처럼. 근데 좀 그런 것도 뭐 그렇게 쉬는 것도 상관은 없지만 좀 가끔은 좀 나와서 근처 공원 바로 옆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공짜예요. 원래는 돈 내야 되는데 또 그날 또 그거 행사 티켓이 있으면 공짜예요. 약간 국립공원 느낌이네요. 네. 티켓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대요. 원래는 끊어야 돼요. 4유로인가 내고 그러니까 끊어야 되는 여러모로 그 SM 이제 슈필 박람회장을 가면 네. 그 슈필 입장권이 뭐 교통권도 되고. 그렇죠. 프리패스네요. 여러 군데 이걸로. 근데 유럽이 신기한 게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어디서 제가 뭐 예를 들어 어디 박물관 티켓을 끊었어요. 그러면 그게 다른데 소규모 박물관들도 관람을 프리패스로 할 수 있게끔 연동을 시켜놨어요. 근데 국가기관 그런 시설로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SN역 근처에 숙소를 잡으셔도 괜찮은 게 네. 메세 그루가 역까지 바로 연결되는 지하철이 있어요. 네. 지금 정거장 수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7분? 빠르네요. 그 정도에 도착을 해요. 그럼 뭐 준비해서 나오고 어쩌고 해도 네. 30분이면 뭐. 대신 첫째 날은 일찍 나오세요. 우리나라 뭐 어디 인기 있는 콘서트장 이런 것처럼 미어 터지나요? 네. 엄청 미어 터지진 않아요.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2개라. 근데 워낙 박람회장이 네. 커서. 큰데도 사람이 전 세계에서 모이는 거니까 네. 많아요. 그래서 뭐 업체 관련으로 미리 오시지 않는 이상은 다 똑같이 10시쯤 들어가는 건데 사람들이 앞에서 쭉 서 있는 거 그 안에서 인파가 좀 싫으시면 좀 먼저 들어가고 싶다 하면 조금 서둘러서 오픈이 10시면 조금 더 이르게 와서 앞에 미리 줄 서 있는 제가 첫날에 9시 반 정도에 도착했는데도 네. 이미 줄이 많나요? 이미 안쪽 줄 다 돼 있고 밤시에서도 그냥 막 서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와서 아니 그럴 바엔 저는 차라리 인파에 밀려서 그 시간에 가겠어요. 3시간 기다릴 바 3시간 기다리면 저도 그렇게 들어가요. 저는 3시간 기다립니다. 저희 아까 저희 녹음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이폰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아이패드랑 그러니까 그렇죠. 디아블로 3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디아블로 3 맨 처음 나올 때에 100번대로 줄 섰던 사람입니다. 네. 그 정도면 아실 거예요.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모든 시간 비용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요. 이렇게 뭐 비교군이 좀 이상한데 맛집도 엄청 사람들이 몰리는 데는 가서 제가 줄 서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걸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다리면서만큼 먹을 만큼 과연 먹을 만한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미 기다리면서 배가 한참 고프거든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베일님이랑 비슷한 게 저도 맛집 같은 거 절대 안 기다려요. 딱 봐서 한 3-4명 이상 기다리잖아요. 근데 뭐 대기 시간 30분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가끔 가다 보면 뭐 이런 거 있죠. 뭐 빕스나 이런 데 가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전 딱 기다릴 때 30분 기다리면 아예 안 먹어요. 근데 그냥 딴 데. 근데 디아블로는 네. 참고로 디아블로가 저는 전날 저녁에부터 줬었거든요. 전날 저녁. 그래갖고 뭐 100번대 그래도 100번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시면 사람들이 다 종이를 들고 있어요. 무슨 종이야?
그거겠죠. 지도 어디로 먼저 갈지. 지도. 아, 행사장 지도. 네. 행사장 지도. 팜플렛 지도 같은 경우에는 뭐 미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홈페이지에서 이제 기기나 이런 데서 뽑는 거죠. 아, 뽑아오시는, 뽑아오시는 개인적으로. 혹시 거기 현장에서도 배부를 하기는 하죠? 현장에서 그걸 줘요. 그 수필 그 책자 있죠. 아, 책자를 이렇게 주긴 하는데 그게 지도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네, 지도는 안 나와 있고 어느 회사 게임 뭐 내고 뭐 있다. 아, 그냥 말 그대로 약간 잡지식으로 소식지구나. 잡지식으로. 근데 그거는 국내랑은 좀 다른 점이네요. 네. 국내는 앞에서든 인포메이션 창구에서 보통 주죠. 팜플렛을 줘요. 브로셔를 주면은 거기에 지도가 진짜 규모가 큰 경우에는 언어별로 돼 있어요. 뭐 일본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은 맵, 그러니까 지도를 부스 위치 뭐 이런 거 안내가 잘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지금 딱 그 지도 느낀 게, 그러니까 살상 빨리 달려가서 살아.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어느 업체가 몇 홀에 있고 몇 번 부스에 있고 이거 적어놨어요. 사람들이 보면 다. 워낙 행사장이 넓으니까. 워낙.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넓냐 그걸 따지면 킨텍스, 뭐 삼성은 워낙 홀 규모들이 조금씩 작은데 어쨌든 거기서도 열리긴 열렸으니까 궁금해요. 비교 한번 해주세요. 쉽게 설명하면 아니면 뭐 월드컵 상암 경기장 막 이런 거. 상암 경기장은 감이 안 오고요. 네, 그건 좀 감이 안 오고. 제 예를 들죠. 뭐 콘에 비유하는 게 제일 확 와닿으실 거예요. 주로 삼성 코엑스에서 열리는 콘을 제일 큰 1층 홀에서는 잘 안 열렸던 걸 기억해요. 거의 2, 3층 자그마한 홀. 자그마한 홀이잖아요. 네. 그걸로는 솔직히 비교가 안 돼요. 전 세계에서 몰리는 거니까 비교 불가겠죠. 솔직히 확 와닿게 하시는데 몇몇 부류는 이해 못하실 부류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이렇게 비교 안 하는 건데 첫 번째 비유해드리면 베이비 페어 행사장을 되게 크게 써요. 보시면 1층에서 막 2홀씩 쓰죠. 큰 홀들은 그만한 거 3개씩 하나, 둘, 3개가 이렇게 있어요. 1홀, 2홀, 3홀 그거 이상으로 한 그거보다 1.5배 정도 크게 기본적으로 3개가 있어요. 그 메인 홀들이라고 해서 이제 이름 있는 회사들이 다 모여있는 홀들이 좀 그렇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게 다 또 있어. 이제 메인 홀에 킥스 게임이나 아니면은 미니어처 그리고 뭐 그림 그리시는 거 그리고 뭐 대충 3배. 네, 뭐 코스튬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 그런 장비들을 팔고 뭐 중고 게임 팔고 이런 홀들이 한 3개가 더 있죠, 또. 그럼 대충 6대. 뭐 킨텍스 통짜로 빌린 거 아닌가요? 거의 그 기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큰 홀 킨텍스가 제법 크거든요. 네, 커요. 그러니까 큰 홀을 1층이라고 놓으면 그냥 그런 게 6층으로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6, 7층 정도. 제가 긱 사이트를 들어가서 슈필 맵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부스들 있는 거를. 홀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많겠죠.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이제 국내 같으면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그렇게 된 홀 안에 부스들이 되게 이렇게 이쁘게 좀 맞아. 블럭형으로 이렇게 구역별로 있을 텐데 슈필은 봤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뭐 약간 모퉁이에 끼어 있나 이런 식으로 길이 구불구불하더라고요. 약간 부스 평면도 자체가 굉장히 구불구불했어요. 되게 신기하게 해놨어요. 개미불처럼 돼 보니까. 이렇게. 너무 신기했던데. 근데 그걸 보니까 이걸 실제로 가서 어떻게 찾지? 그게 좋은 게 업체 입장에서 좋을 거야. 보면은 업체가 되게 자신의 테마에 맞게 되게 잘 꾸며놓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우리 뭐 기본 우리나라에 사는 것처럼 직사으로 돼 있으면은 꾸미기가 힘들어요. 그냥 블럭처럼 딱딱 이렇게 뭔가 각지게만 딱딱 만들어 놓는 거라 그런 게 좀 힘든데 거기는 보면 무슨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자기 구역 생기면 그 안에서 꾸미죠. 그렇죠. 그 안에서 꾸미죠. 거기는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큰 홀 중에 하나에 우리 클라스크 아시잖아요, 게임. 그 게임이 구작인데 리메이크해서 이번 신작을 낸 게 있어요. 뭉크라고. 그게 생긴 게 미끄럼틀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거를 크게 사람들이 진짜 올라갈 수 있게 하나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아, 아니, 인간이 하진 않는데, 그래요? 인간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내려오진 않지만, 그렇게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서 자기네 걸 홍보하고 있고, 막 그렇게 해놓죠. 사진용이구나. 그쵸.
거기 그렇게 있고 그 옆에는 막 차 세워져 있고 막 그래요. 차까지 세울 정도. 아무튼 뭐 규모는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보니까 기계서 대충 부스도를 봤는데 참여한 업체가 100단위예요. 더 될 거예요. 몇십 단위는 아니고. 아, 그럼요. 기본 100단위. 몇십 단위일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리미리 체크해서. 저는 네. 사실 그 몽크르님한테 이 게임 궁금해요라고 그 저희 실시간으로 카톡을 했었잖아요. 연락을 취했었잖아요. 이 게임 어때요? 이러면서 있어요? 이랬는데 몽크르님이 부스 번호를 알려달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도를 봤거든요. SNG 그 슈필 지도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 찍어놓는 업체가 거야. 몇백 개 업체를 리스트를 제가 쫙 봐야 되는데 더 웃긴 건 그 업체 리스트가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있는 것도 아니라서 맞아요. 말 그대로 그냥 그 평면도 여기 2층에 2홀에는 어떤 부스들이 있어라고 그렇게만 나열이 돼 있는데 그걸 다 뒤져봤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두 번 뒤졌어요. 두 번 붙었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포기했어요. 그냥 포기하자. 이거는 못 찾겠다. 진짜 하루 만에 그냥 반나절 하루 만에 볼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서 그래서 미리미리 다 그렇게 체크하는 것 같아요. 패스권이 4일권까지 있나요? 그게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1일권 15유로에 1일권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4일 올 패스로 32유로짜리가 있어요. 네. 2일 패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없어서 제가 1일권을 2번 끊었어요. 그렇구나.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당시 그랬었는데 장사를 잘하네. 하루 만에 안 되니까. 제가 홈페이지에서 본 거는 1일권, 2일권, 4일권 그랬나요? 봤던 거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잘못 지금 기억하는 걸 수도 있어요. 기억의 오류가 워낙 심하니까. 4일권은 확실히 32유로에 끊었던 거는 기억을 해요. 제가 끊을까 했었으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 SN 가기 전으로만 또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이제 슬슬 들어가 보죠. 본 게임 들어가 보죠. 이제 행사장 문 열고 들어가야죠. 룰 설명 다 했으니까 이제 본 게임 해봐야죠. 네. 저희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어요. 물론 해외 게임도 궁금해하시긴 했지만 국내 업체가 어떤 업체가 참가를 했으며 국내에서 참여한 업체들이 어떤 게임을 가지고 갔는지 선보였는지. 맞아요. 이게 많이 궁금했어요. 왜냐면 업체들이 자사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알리기는 하는데 그쵸. 그 업체도 다 안 해요. 좀 유독 맞아요. 해외에 좀 이런 SNS를 많이 활용하는 업체나 그렇게 사용을 하지 그게 아니고서는 보드라이프에도 올리시는 분도 없고 그러니까 업체에서 올리시는 분이 없어요. 업체에서 올려야 좀 정확하게 나오는데 근데 사실 국내에서 SN을 참여하러 가시는 국내 유저분들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소통을 좀 부족한 거는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다음에라도 된다면 기회가 되면 SN 만약에 참여하시는 업체 있으면 보드라이프에라도 차라리 그냥 그게 일이에요. 저 같으면 안 해요. 그래도. 제가 업체 입장이면은. 그래도. 왜냐면 손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하느니 그거를 영문 번역을 해서 SNS 계정으로 우리 참여한다라는 식으로 하면 되지. 국내에는 저는 그렇게 안 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박람회에 참여를 하면은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게 맞죠. 네. 확실히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알았으면 어떨까. 제가 업체였으면 SN 준비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국내 업체 얘기를 이제 해야겠죠? 네. 국내 업체는 대표적으로 코리아 보드 게임즈는 당연히 왔고요. 언제나 가죠. 코리아 보드 게임즈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죄송해요. 네. 말씀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국내 업체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궁금해요. 국내 업체들 중에서 수입하는 유통업체들이 있고 게임을 계약을 한 다음에 수출을 하는 업체들이 있을 건데 그렇죠. SN에 참여한 업체들은 대부분 수출이 목적이겠죠? 업체는 어쨌든 세일즈니까. 제가 이제 가기 전에 긱 사이트에 나와 있는 어떤 회사가 무슨 게임을 낸다를 쭉 계속 봐왔어요. 네네. 근데 국내 업체들은 보면 자기들이 만든 게임들이 몇 개 있죠. 저희 국내에 수입해서 파는 거 말고. 네. 코보게를 예를 들면 플라잉 팬케이크. 네. 그리고 최근에 나온 파이럿 러시. 그건 잘 모르시죠? 그 다음에 뒤죽박죽 서커스. 코보게 같은 경우. 요런 게임들을 우리가 가지고 간다고 써놨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임들을 홍보하고 하는데 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국관 해서 거기에 다 몰려 있어요. 대부분. 아, 그래요? 다행이네, 그래도. 그러면 지역관들이 각각 따로 있나요? 일본 아니요. 쪽 나라관 따로, 중국 아니에요? 한국만 그래요. 왜죠? 저도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거기 다 모여 있고 이런 거 아닐까요?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독일이나 이런 업체들은 원체 많으니까 그냥 해서 상관없는데 아니죠. 원래 원체 많으면 따로 꾸려줘요. 그러니까 아예 따로 묶든가 뭐 이런 거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걸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유명하니까 그냥 넌 하고 싶은 데 하지만 한국은 좀 약간 좀 인기가 좀 덜하다 보니까 그냥 그래 너네는 아예 한 곳으로 가라라고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국내 업체들끼리 차라리 SN에 그냥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안 될까요라고 한번 뭔가 얘기는 해보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업체끼리 얘기가 되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좀 신기하네요. 중국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건 없었지 지역관도 않아요. 따로 없고 한데 제가 봤던 한국관만 따로 있다는 보고 거죠. 느낀 건 한국 게임들이 대부분 유아 쪽 게임이 많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임들은 다 SN에 올라온 게임들. 지금 SN에 가지고 간 게임들이 다 대부분 그런 게임이에요. 바오밥도 얘기하면 뭐 배틀폴드, 그다음 왓츠2야인가 그 게임, 그거 그런 게임들을 가지고 가니까 다 테마가 비슷하니까 한국관에 다 몰아는 거예요. 완전 게이머스한 경우가 잘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몰았구나. 피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나와서 본인들이 되게 조그맣게 있었지만 피아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드게임 그런 종류별로 모인 느낌이 좀 다이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하다기보다는 게이머스에 워낙 그쪽으로 가 있죠. 이번에 교구보다는 다이스트리는 이제 피아는 그 모던아트를 가져갔죠. 모던아트를 이제 이렇게 구성품이 나올 거예요 하고 다 저희 펀딩 하셨을 때 이거 디스플레이 그걸 다 디스플레이 돼 있었고 그 옆에 위너스 서클 돼 있었어요. 네. 어떻게 그거는 좀 관심을 보이던가요? 저도 잠깐 그냥 지나가면서 있었는데 이제 한국분 한 분 계시고 외국인 한 분 계셨어요. 딱. 왜냐면 딱 이렇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있었고 이제 아니 혹시 그게 궁금해서 어떤 거? 국가 버전별로 모으시는 분들이 컬렉터들이 계시니까 해외에서도 어쨌거나 한국 모던아트도 그 한국형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피아는 거기서 판매 안 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아직. 소개 차원에서나 그렇게 왔던 걸로 기억하고 의외로 오잉크 모던아트는 좀 팔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너무 비싸게 나왔죠. 오잉크 게임들이 오잉크가 일본 게임이다 보니까 원래 좀 비싸긴 하거든요. 근데 모던아트 너무 비싸게 나왔어요. 그리고 오잉크가 이제까지 냈던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박스 안에 다 들어가는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모던아트가. 그거 얼마 냈냐면 그 아이패드에 3분의 2도 안 되는 크기? 그 약간 딥딥 정도 크기인가? 네, 딥딥. 딱 그 사이즈로 나왔어요. 완전히 미니멀하게 만들긴 걔네는 사이즈 통일해요, 웬만하면. 그래서 아마 딥딥 사이즈가 나오고. 오잉크는 사실 뭐라 그래야 되지? 콜렉터들의 마음을 정말 잘 자극하는 회사 중에 하나죠. 그렇죠. 저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미니멀리즘이라는 걸 정말 잘 구현하는 회사 중에 하나기도 하고. 하지만 풀텍을 못 키운다는 거. 그거 없이 정말 딱 맞게 최소화라는 그게 군더더기가 없는 거잖아요. 풀텍을 안 씌우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게 딸깍거리거든요. 맞아. 안에서 돌죠. 네. 그런데 사실 그 오잉크 게임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안에 넣었을 때 정말 딱 맞게 설계를 했구나 싶을 정도로 그쵸. 틈이 거의 없고. 다시 한국관 얘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대부분 모여 있고 코보만 다른 홀에 코리아 보드게임즈라고 해서 뒤죽박죽 서커스랑 플라잉 팬케이크를 홍보하는 모습들은 보여줬었어요. 좀 아쉬운 건 자기네 어쨌든 개발한 게임이잖아요. 그런 게임을 홍보하는데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왜냐면 대부분 그냥 현지 알바 같은 그 현지 분들을 몇 명 써서 그냥 설명할 수 있게만 돌아갈 수 있게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본인 게임들을 수출하고 이런 게 별로 목적에 있다기보다는 그냥 홍보. 우리 이런 게임 있어요. 유아 쪽으로 많아요. 그냥 이 정도 기분이고 대부분 보면 수입이 목적인 거예요. 보면 국내에서 어떤 게임들을 어떻게 팔까 그걸 하러 가셨다? 좀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몽크런님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였다 이거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코보랑 만두 정도 자기네 어쨌든 만든 게임들을 홍보하고 그런 느낌이었고 나머지 회사들은 대부분 수입하러. 근데 이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게
만약에 자사에서 개발한 게임들이 그 밀만한 게임들이 있었다면 국내에서 이미 먼저 나왔겠죠. 그쵸. 선출시가 됐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역방향이라 하더라도 라이징 5인가?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만두 거. 그것처럼 먼저 킥스에서 선을 보였다거나 그런 식으로 활발했을 텐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이 다이스트리이건 보드엠이건 코리아 보드게임즈건 뭐 그러니까 어떤 국내 현재 보드게임 회사라 할 거 없이 자사에서 출시한 게임들은 거의 없어요. 없죠. 네, 그게 타이틀이 굉장히 작고 대부분은 사실상 수입을 해와서 박스 한글화와 룰북 한글화해서 유통을 해서 파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수출을 할 수 있을 만한 게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죠. 그나마 역수출을 해서 그 이제 현지화 시켜서 박스를 만들어놓은 게 폴드잇. 폴드잇은 좋아할 만해요. 그거를 이제 다른 외국계 회사가 폴드잇이라는 게임을 우리가 이제 수입해서 이거 판다. 홍보하는 모습은 봤어요. 그러니까 뭐 자체 게임, 그러니까 보면은 자체 제작을 하는 게 국내에는 별로 없어요. 기존에 있는 거를 아직은 좀 뭐 그렇죠. 니테마나 네. 아니면 컴포넌트까지 다 완전히 싹 카드나 이런 걸 한글화해서 재출시가 거의 주를 이뤘지. 뭔가 완전 무에서 유로 완전 새로운 게임을 완전 만드는 거는 거의 드물었거든요. 코보게가 좀 그런 게 좀 코보게나 바오가? 저는 이게 사실 지금 첫 단계라고 보는 게 대부분이 그래요. 뭐 과학기술 쪽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외국 거를 들여오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뭐가 자체 기술력이 자체 기술력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개발력을 투자를 하는데 사실 개발력이라는 거는 그래요. 당장은 눈에 띄지도 않고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들 입장에서는 돈이 꾸준히 나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결과를 당장을 못 보는데. 그래서 부담스러운 경우기도 해요. 뭐 저도 이해는 해요. 지금 이런 단계가 그래서 너네는 뭐 게임도 안 만드냐 이런 게 아니고 이해는 하는 게 뭐 어쨌든 옛날에 막 옛날에 TV 하면 소니 막 이런 일본 TV였잖아요. 근데 일본이 약간 자기네 돈 좀 적게 쓴다고 우리나라 삼성이랑 LG 이렇게 한국 쪽에다가 그런 기술 뭐 이렇게 비슷하게 되면서 지금 전세 역전이 됐잖아요. 네. 저도 좋게는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초기 태동기고 앞으로는 게이머스, 솔직히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건 게이머스 게임이 제가 볼 때 거의 전후무하다고 봅니다,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태동기라고 보는 게 텀블벅을 통해서 보면은 아마추어 작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내고 계세요. 그리고 간단한 게임이 아니라 이제 정말 게이머스 게임에 이제 좀 오히려 더 근접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게임들도 많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기다리면 그러니까 저는 점점 보완이 되고 발전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게 솔직한 말로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불모지였어요. 그렇죠. 황무지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냈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흥행이나 성행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근래 들어서 텀블벅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기도 활발해요. 맞아요. 크라우드 펀딩 자체가. 그런데 그런 이유로 작가분들께서 자기 게임을 이제 실물로 현실화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졌고. 맞아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활발한 느낌도 있는데 더불어 한글화가 활발해진 것처럼 확실히 보드게임 층이 늘어난 건 늘어난 게 맞고 그에 비례해서 작가들도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이제 수면에서 올라오시는 거죠.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 좀. 저도 그걸 최근에 느낀 게 한 3년 전이면은 제가 이제 뭐 거의 보드게임 막 맨 처음 할 때 뭐 요때 근방인데 그때는 해외 구매를 담을 게 장바구니가 장바구니 담을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젠가 엊그제 또 한번 슬슬 해고로 이제 좀 할 때가 됐다. 왜냐면 이제 외국에서 이제 SN 슈품잡이 이제 프리오더가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슬슬 이제 아마 이거 방송 나올 때쯤에 아마 많이 잡혀 있을 거예요. 프리오더일 수도 있고 아니 그냥 바로 출시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장바구니 담았는데 장바구니 담을 게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직 프리오더가 덜 풀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나온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장바구니를 넣었다가도 이제는 정말 국내에서 정식으로 나올 것 같은 것들이 그런 느낌이 너무 많아서 다 뺐어. 굉장히 웃긴 거는 그렇잖아요. SN 끝난 지 하루 이틀 만인가 보드엠 측에서 네. 그 뭐였죠? 로렌 총알이고 클랜 오브 칼레도니아. 클랜 오브 칼레도니아. 좀 비슷하게 아마 이미지가 비슷하게 생겨서 아마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저는 진짜 이거 얘기 나오는데 저는 정말 보드엠을 어쨌든 그러니까
잘한 거와 못한 거는 저는 따로 구분하거든요. 잘한 거 플러스 못한 거 마이너스해서 합산을 안 해요, 저는. 잘한 건 잘한 거, 못한 건 못한 건 확실히 얘기하는데, 저는 이번에 보드엠의 이 행보는 저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취향이 있지만 저는 굉장히 박수를 칩니다. 저는 보드엠을 다시 그러니까, 보드엠이 이걸 기회로 정말 신규 출시를 빨리빨리게 소식을 알려주는 시작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저는 이런 걸, 왜냐면, 칼레도니아 제가 실제로 프리오더를 봤거든요, 칼레도니아는. 지금은 아마 품절될 수도 있겠지만, 워낙 인기가 많아서 프리오더도 품절되는데, 제가 해외 구매를 하려고 했을 때 칼레도니아가 자판에 담겼거든요, 프리오더로. 그리고 제가 결제를 하려고 했어요, 다른 거 담아서. 칼레도니아를 사기 위해서. 원래 우리 보드게임은 그렇잖아요. 게임 사기 위해서 풀템 막 거의 반 이상 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돈 아까워서. 저도 마찬가지로 칼레도니아 사기 위해서 이거저걸 담았는데, 결제를 하려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결제를 못했어요, 그날 새벽에. 그리고, 정말 SN 정말 이틀 만에 출시가 딱 소식이 나와서 다 내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마웠고, 왜냐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엔 늦게 나와도 미리 알려주는 게, 저도 그래요. 네, 저는 그쪽 취향이에요. 왜냐면은, 어쨌든, 국내 출시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괜히 해외에 먼저 샀다가, 이거 내가 그러니까 해외 출시된 거 사면, 그러다가 국내 거 나오면 약간 손해본 느낌이 없잖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 더 중요해서, 그런 느낌을 안 갖는 게 더 중요해서 좀 기다리더라도.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번 보드엠 행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SN에서 그러니까 네. SN에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도 굉장히 활발한 걸로 알아요. 네. 그 자리에서 바로 프로토타입이든 실제 게임이든 테스트 플레이 많이 해보고 네. 또 가져와서 국내에서도 다시 또 테스트 플레이 더 해보고 그리고 계약이 진행이 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보드엠에서 그 SN이 끝나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칼레도니아 소식을 냈을 때 처음에는 SN에서 계약을 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이미 사전에 그 게임을 받아서 해보시고 했다는 소식이 거기 이제 뉴스에 있더라고요. 네. 공지에. 그래가지고 그런데 SN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리셨다고. 그게 얘기가 그렇게 됐었다고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궁금해요. 아마 이번에 많은 국내 업체들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또 어떤 한글화 소식들을 가지고 올지 SN에 어떤 게임들을 한글화를 해줄지 그냥 상상은 하고 있죠. 이건 나오겠구나. 맞아요. 예쁜 게임들. 네. 아주리야? 자, 그래서 저희 이제 국내 업체들은 뭐 더 이야기하실 게 혹시 있나요? 아니요, 뭐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시는 저희 또 게이머들이면 해외 게임들 또 기대할 수밖에 없죠. 해외 게임들 얘기 좀 해볼게요. 해외 업체 이제 게임 얘기하면 역시 이제 굵직굵직한 회사들은 1월부터 3월 안에 다 모여 있어요. 네. 정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네. 예를 들면 뭐 페가수스, 퀸, 이제 뭐 스톰, 스톤마이어. 그리고 이제 그리고 판타지 플라이트, 코스모스 이런 데는 뭐 그냥 들어가자마자 보여요, 그냥. 역시 전 세계 아미고 뭐 이런 데마저도 여기 위쪽에다 이게 우리 거 여기 있어 이렇게 홍보를 붙이잖아요. 아미고도 되게 크잖아요. 아미고 되게 크잖아요. 되게 막 붙어 있는데 찾기는 쉬웠겠네요. 걔네는 뭐 들어가자마자 보이니까 뭐 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되게 재밌는 건 제가 3월로 입장을 했어요. 네. 입장할 수 있는 곳이 1월과 3월인데 3월로 입장을 했는데 1월로 넘어가 보니까 넘어가자마자 바로 보이는 건 지멘에 팬데믹 레거시 2가 이렇게 딱 떠 있고요. 저희 또 동시 발매했으니. 네, 뭐 이거는 뭐 딱 떠 있고 저거는 뭐 나왔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저쪽에서는 트위치 방송으로 트위치 방송으로 게임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딱 가자마자 본 게 파이브링 판타지 플라이트 레전드 오브 파이브링이죠? 네. 그거는 판타지 플라이트에서 그 파이브링을 지금 메인으로 밀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홍보는 어쨌거나 이번에 신작이니까 활발하게 신작이니까 하고 있고 부스에서도 거기 판타지 플라이트 테이블 한 10개 가까이 거의 깔아놓고 거의 뭐 파이브링 다 깔아놨는데 설명하는 사람 별로 있지도 않아요. 한둘? 그게 궁금해요. 테이블들을 두면 거기는 국내는 뭐 비콘이든 어디든
참여를 하면 페스타든 가면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거의 한 뭐 그래도 두세 테이블당 하나 한 분 정도는 계시잖아요. 네네. 해외에는 그렇게 가면 네. 그 정도 인력을 똑같이 쓰는지 아니면 그냥 룰북이랑 이런 거 다 놓고 니네가 보고 니네가 읽어서 니네가 플레이 하라는 식인지. 둘 다예요. 인원도 있는데 네. 너무 많으면 모자라니까 그냥 룰북 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 국내랑 그건 분위기가 비슷한가 보네요. 그런 국내도 거는 거의 사람이 비슷해요. 막 미어 터지듯이 막 밀려들면은 알아서. 거의 우리 같은 게이머들은 자리에 앉은 다음에 자 룰북 봅시다. 네. 이러고 룰북 잠깐 본 다음에 플레이해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되게 색달랐던 건 웬만한 데들은 다 국내랑 비슷한 게 설명하는 부스가 앞에 있고 이게 시연하는 부스 앞에 있고 판매도 옆에서 해요. 그런데 몇몇 큰 회사 예를 들면 퀸즈는 네. 설명하는 부스 여기 판매하는 부스는 또 옆에 또 따로 아예 아예 따로 떨어져서요? 네. 옆에 이렇게 부스를 같이 빌린 게 아니라? 부스를 되게 웃긴 게 여기 하나 빌려놓고 여기에 통로가 있었어요. 옆으로 가운데... 넘어가는 그거 옆에 판매하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고 이 통로 지나가면 또 퀸즈가 또 거기 또 있어요. 정말 큰 데들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왜 이래요. 막 무슨 프랜차이즈 같네요. 그러니까 넓다 보니까 여기저기 깔아놓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우리 거 빨리 하라고. 더 많이 하라. 뭐 영향력이 그 정도 있으면 해도 되죠. 퀸즈는 그렇죠. 장소도 넓고 하니까. 장소도 넓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인상 되게 아쉬웠던 거. 쿨민이 전 되게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쿨민이 워낙 왜요? 아니 미니어처는 솔직히 딴 데 가서 다른 거 이제 저쪽 홀 가서 많이 채웠는데 쿨민이 이제 나오는 게임들이 이번에 나온다고 했던 게임들이 없어요. 다 데모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얼마 전에 킥스 끝났던 왕자의 게임을 쿨민이 하나 킥스로 냈죠. 파이어 앤 콜드 뭐 그 낸 게 하나 있어요. 그거 테마 아니에요? 그게 왕자의 게임. 왕자의 게임 알아요. 그 데모 버전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보고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그 초코벌레님이라는 그분께서 부탁을 하셔서 데모 버전을 찍었는데 전 이걸 찍으면서 되게 실망했어요. 왜요? 정말 이렇게 나오면 나 같으면 안 사? 안 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오를레앙이란다. 다크 소울의 영 오를레앙보다 이건 더한 거였어요. 진짜. 왜 우리 다크 소울하고 오를레앙 둘 다 그러세요? 둘 다 좋은 게임이라니까. 우리 둘을 적으로 만들더라. 아니 정말 그 사진 보시면 정말 비싸게 펀딩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와 굉장히 빈약한가 보죠. 네. 데모 버전이라고 나왔지만 너무 빈약하게 놓은 거예요. 아니야 데모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다른 게임들이 저쪽 이제 좀 작은 홀로 가면 미니어스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쪽에. 그러니까 홀 꾸며놓은 거 자체가 미니어처류 게임들은 또 한쪽으로 몰고 한쪽으로 모여놨죠. 그러니까 그럼 장르별로도 막 몰고 킥스로 따로 몰고 조금 작은 회사들도 저쪽으로 몰고 이런 식으로 몰려있는데 어떤 의미로는 찾기 쉬울 수도 있겠네요. 미니어처 좋아하시는 분들 미니어처 쪽만 쭉 돌면 되잖아요. 미니어처 가면 막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참새가 방앗간 지나칠 수가 없죠. 거기 가셨겠지. 그럼요. 거기 살았어. 당연히 갔겠죠. 아이고. 도색 하는 것도 파는 건 기본이고. 도색 재료도 팔아요? 엄청 팔아요. 그럼요. 당연히 팔겠죠. 엄청 파는데. 보드게임 박람회인데. 아니, 보드게임 박람회니까 사실 그거는 연관된 그 사이드 껴진 외전의 얘기잖아요.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 보드게임 액세서리 판다 정도? 근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워낙 그런 것도 팔죠. 근데 제가 미니어처 시장이 크니까 그럼요. 외국은 도색 재료도 같이 하는구나. 부럽네요. 어떤 의미로. 들었어요. 그렇죠. 정말 사고 싶어서 들었다가 이건 정말 무거워서 못 갖고 가겠구나. 뭘 들었는데요? 몇 개 많이 들었죠. 몇 개 많이 들어봤죠. 이제 그 중에 하나는 그 재판된 블러드볼. 맞다. 블러드볼. 못 들고 가겠지? 이러고 막 우와. 이거 다 사면 엄청 비싸구나 이러고 이랬거든요. 미니어처가 좀 그렇죠. 네, 그랬는데 웃겨라. 거기에 이제 또 색달랐던 건 그림 그려서 이제 파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미리 다 그려져 있는 걸. 그림이요? 무슨 그림이요? 뭐라 그래야 되나? 아트워크? 그런 셈이죠. 있잖아요. 긱스토어에서 아트워크를 팔잖아요. 왜냐면 유명한 작가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비교하니까 생각난다. 있었잖아요. 크툴루랜다. 노터치 크라켄 그리신 분, 그런 분들 일러스트, 뱅상씨 일러스트,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로 기계 파는 것 중에 하나가 블러드레이지 테마를
어느 작가가 그렸다 이런 그러니까 블러드레이즈 그린 맞아요. 작가가 그런 포스터 정도의 맞아요. 그런 그거를 메일로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건 킥스토어 걔네 프로 팔면서 앞에서 팔기도 팔았는데 그런 그림뿐만 아니라 제가 봤던 건 오버워치 캐릭터들 그려놓은 게 있어요. 약간 동인지 느낌이에요. 네. 그러네요. 정말 그냥 파라 캐릭터 고퀄, 똑같이 그려놓고 고퀄 동인지 그걸 이렇게 걸어놓고 팔고 막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분들 초빙해서 그쵸. 행사 겸 이렇게 앞에서 그리고 그려져 있는 거 이렇게 있으면 이거 팔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야, 좋네요. 그거 있었고 또 많이 보였던 것 중에 하나 그렇게 매직 카드를 팔아요. 아유, 뭐, 매직 카드를 이렇게 깔아놓고 팔아요. 매직은 전 세계적이니까. 위자들에서 파는 거 아니면은 그냥 중고나 뭐 이런 거. 중고로 파는 거예요. 중고로. 중고로 또 매직은 엄청 활성화되니까 가능하죠. 네, 그렇게도 팔고 또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킥스가 끝났고 그걸 다시 가져와서 파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업체에서요? 네, 업체예요. 그리고 뭐 우리 이제 킥스 이렇게 나올 거야. 그거 홍보 있고 제가 봤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얼마 전에 킥스 중에 가방 킥스를 했던 게 또 있어요. 가방은 종종 나왔어요. 네, 종종 나왔어요. 그분이 기억을 하는 게 코스염을 이렇게 기르신 분이 한 분이 있거든요. 그 가방 킥스를 홍보할 때 그분 영상에 코스염을 이렇게 기르고 나오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직접 와서 그걸 팔고 있는 거예요. 그 코스염 똑같이 생긴 분이 영상에서 분명 봤는데 저 사람 여기 와서 가방 저거 홍보하는구나. 그런 거 보고 그리고 이제 되게 신기했던 건 국내에 비교하면 온라인 판매 업체가 정말 많은 게임을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구작, 신작까지 지금 이번에 SN 신작까지 다 모아서 막 팔기도 해요. 그런 게 좋네. 그런 게 한 방에 사갖고 그냥 컬렉션하기 최고네. 근데 뭐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지만 조금 신작들은 비싼 경우도 있었어요. 자기네 부스에서 파는 것보다 그쵸. 조금 더 비싼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 파는 분들. 중고 부스 같은 경우에도 따로 있나요? 네. 따로 이렇게 그냥 하나의 부스를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게임들 다 놓고 보고 사가는 건데 제가 레인트리님하고 연락하다가 잠보를 보고 잠보 그 못 구한다는 잠보를 보고 들었다 놨다 그 잠보는 사지 그랬어요. 그건 솔직히 비싸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도 한 20 몇 유로 했죠. 20몇 유로면 대충 한 3만 원? 네, 한 25유로 그랬으니까 3만 원 좀 넘었던 국내에서 못 구하는 거 3만 원이면 저는 뭐 그냥 무조건 살 텐데. 그 인터넷이 안 터지는 그 상황에서 터트리면서 보라를 봤어요. 한글화 자료가 있었나? 없는 거예요. 근데 안 터지니까 다다까지 볼 여유는 없었고 그쵸. 그래서 그냥 내려놓긴 했는데 뭐 그렇게 중국 게임들 그래서 알레아 시리즈도 막 꽂혀 있어요. 그래. 오히려 제가 볼 때 확실히 규모가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게 저도 요즘 막 이런 거 저런 거 좀 사다 보니까 느낀 게 우리나라에서는 발로 차이는 게 그냥 어떤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죠. 네. 발로 차이는데 어떤 게임 실제로 다른 방송에서 그랬어요. 우베 게임 중에 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발로 차요. 그냥 인기가 없어서. 근데 외국만 나가면 이게 프리미엄에 붙이는 거야. 네. 기본 한 20만 원 막 그렇게 받는데 우리나라 발로 차이는 거야. 근데 걔네들은 별로 해고를 우리나라에 해고라는 건 또 모르니까 있는지도 몰라.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 되게 많다. 그러니까 놀라고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재고가 되어서. 네, 그래서 그렇죠. 아마 오히려 SN 이런 데 중고 가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못 구하고 인기 엄청 많은 게 거기서는 너무 많아서 그냥 뭐 중고로 그냥 막 나올 정도로. 그리고 워낙 국내에서 인기 타는 거하고 해외에서 인기 타는 게임들하고 좀 달라요. 좀 다른 게 성격이 많아요. 많이 다르죠. 그리고 가격이 유로니까 유로 한창 또 비싸죠. 네. 얘네가 이걸 이렇게 받는 게 맞나 싶은 게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 게임이 뭐였냐면 디센트를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 저의 애증의 디센트를 싸게 비싸게 쌌으면 샀어요 진짜. 유명해서. 그 가격이 75유로였나? 그러니까 이 반응이 나오는 게 맞아요. 네. 해고하는데 그 정도가 아닌데 국내에서 사도 그 정도인데. 그게 뭐 유럽 쪽에서 엄청 먹히나 보죠. 그렇죠. 심지어 그냥 본판인데도 그렇게 비싼 거 보고 와 비싼데? 그냥 그러면서 막 내려놓고. 근데 걔네는 자국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럼 인기 많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인기 게임들 얘기해보죠. SN에서 굉장히 네. 이미 벌써 우리 몽크르 특파원께서 또 가셔가지고 그렇죠. 이 게임 첫날에 이 게임 가자마자 뭐 막 품절났다 이랬다 저랬다 게임들 되게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그럼 뭐 게임 얘기 좀 해보죠. 네. 신작 게임들, 뭐 구작 게임들 할 거 없이. 신작에서는 뭐 이미 그 페어플레이 차트에 들어와 있는 게임들은 네. 다 인기 있는 게임이었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가이아 프로젝트, 클랜 오브 칼레도니아, 아줄. 네. 요 세 개는 뭐 순식간에 정말 사람이 앞에서 게임하는 사람들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특히 아줄. 아줄은 이제 긱사이트 가시면 기기 뽑은 가장 붐비는 부스 1위. 아줄. 아줄은 보면 제가 봐도 혹해요. 이쁘죠. 이게 그 추상 전략 같으면서도 또 막상 보면 너무 또 추상 전략만도 아니고 디자인 보면 또 디자인도 이쁘고 저는 약간 아줄 보면서 원래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가장 최근에 사그라다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타일에 뭔가 이렇게 맞아요. 정사각 아줄 플레이가 그러니까, 약간 퍼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정사각형에 타일 나서 이렇게 놓는 그런 개념이라, 그러니까 뭔가 정사각형을 이렇게 개인 보드판이었죠 아줄이. 네. 개인 보드판에다 뭔가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렇게 뭐 블럭처럼 이렇게 쌓듯이 그러니까 규칙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쌓듯이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딱 그냥 1초 첫인상은 사그라다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아줄이 순위에서 안 내려오죠. 아줄은 예쁜 게 한 50은 먹고 들어갔어요. 맞아요. 확실히 첫눈에 확 띄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줄도 엄청 많이 팔렸고요. 아줄 완판 났어요? 났겠죠? 제가 이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가장 붐볐으면 거의 재고 소진 거의 다 했겠네요. 네, 최고의 완판은? 왜요? 뭐? 그거 혹시 그건가? 알탑. 제가 아까 알파카 그거. 알파카 그림이. 근데 이름은 알파카가 아니었고 뭐 있어야 할까? 그렇죠. 보라기준 알타피노인가 그랬거든요. 그게 매진이 언제 났냐면 둘째 날 오전? 그러니까 이게 첫날에 가서 이 맵에 이렇게 그 경로 찍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거 제가 보기에 경로 찍으신 분 거의 다 물건 사려고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고 첫날 사고 다 사면 이제 슬슬 즐겨볼까 이거예요. 국내랑 비슷하네요. 국내도 한 하루 이틀 참여해서 소량으로 하면 일단 그것부터 구입을 하시고 그 후에 천천히 즐기시잖아요. 근데 국내는 솔직히 저희도 가면 그렇지만 중고나 신작 새 건데 싸게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신작 보고 이제 봐도 되지. 결론은 다 이제 구매 목적으로 보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긴 해도 어쨌거나 이제 SN 이제 슈필 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것도 염두에 두세요. 인기 있는 작품은 빠르게 매진이 될 수가 있다. 생각보다 빠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내가 구입을 안 할 거고 정말 구경 목적에서 갔다면 모르되 제가 봤을 때 보드게이머의 피가 흘러서 SN 슈필까지 가셨다면 구입을 안 하고는 못 빼기거든요. 캐리어 하나 정도는 채우고 오죠. 그러면 하나요? 하나요? 우선 기본 하나. 이제 가셨던 분들 도움을 받는 카톡방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배송비까지 1,000유로 이야. 얘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저도 근데 다 사고 계산해보니까 어지간히 샀구나. 알파카라고 하죠, 저희. 네, 그냥 알파카라고 해요. 알파카 게임. DLP인가? 예전에 오를레앙을 처음 냈던 회사예요. 맞아. 그 다음에 이제 그 TMG로 넘어가면서 디럭스가 나온 곳인데. 맞아요. 그 게임도 박스부터 범상치 않아요. 줄무늬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되게 줄색으로 막 줄무늬 돼 있죠. 그런 게임이고, 뭐, 그 다음에, 뭐, 멀린도 되게 인기 많았었고요. 그거는 퀸즈에서 나왔던. 좀 의외예요. 퀸 게임이 외국에서 먹히는구나. 그 정도 라이트하면 저는 먹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적당히 게임업스 하면서 적당히 라이트 하면서 저는 포지션이 퀸 게임은 항상 그 정도 난이도로 내거든요. 네. 근데 참 오묘해요. 저도 되게 퀸 게임을 몇 개 해봤는데 저랑은 약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좀 심심하다는 느낌? 조미료가 너무 없어서. 저는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오히려 좀 전략이나 하드하고 헤비한 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퀸 게임 같이 잔잔한 애들이 끌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참고로 퀸 게임 뭐 모르시는 분들 하면은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 퍼퓸. 퍼퓸 있죠. 퍼퓸 있었고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 저 퀸 게임이 별로 없어서. 킹덤 빌더. 진짜 딱 그 수준이야. 정말 킹덤 빌더, 퍼퓸 딱 정말. 네. 많아요. 네, 퀸 게임은 되게 굉장히 많아요. 퀸 게임 되게 많은데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뭐죠? 성 짓는? 뭔지 알 것. 아람브라 맞아요. 아람브라도 퀸 게임. 맞아요. 그러니까 빅박스 시리즈로 나오는 게 퀸 게임. 네, 맞아요. 프레스코 빅박스도 퀸 게임. 프레스코는 좋은데. 프레스코 진짜 괜찮아요. 프레스코는 오히려 약간 게임머스에 가까운데. 그런 정도의 뭐랄까 잔잔한 재미를 주는 게 퀸 게임인데. 네. 뭐 그다음에 인기 있었던 건 뭐 헤븐에일도 부스가 꽤 자리가 있는데도 계속 차 있었고. 그거는 SN에서 나오기 전에 벌써 보드라이프에서 리뷰 글이 하나 있었죠. 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재도 참신했고. 버니 킹덤도 인기 되게 많았어요. 버니 킹덤은 어떤 게임인가요? 그거잖아요. 보드판에 토끼만 미풀 한 4가지 색 정도 되었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다 놓고 막 해갖고 영향력 느낌도 좀 있었고. 이거 보시면 아죠. 게임 이엘로에서 나온 건데 게이머스의 느낌은 좀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이엘로는 일단 예쁘겠네요. 네, 예뻐요. 이뻐요. 확실히 이뻐요. 얘도 순위에 올락내락 막 이랬었어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막 그랬던 게임이고, 이엘로 게임 중에 또 하나 되게 인기 있었던 건 아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투기장 테마의 게임인데. 투기장 테마는 일단 국내에 안 먹혀요. 외국은 먹혀요. 외국은 잘 먹히는데, 네. 몽크르님이 가지고 계신 타시칼라. 저 없어요. 이제 방출하셨나요? 네, 아무튼 가지고 계셨던 타시칼라. 네. 그래서 아레나도 보면은, 원래는 그냥 이렇게 보드판 있고 그 안에서 하는 건데, 걔네가 또 잘 만들어놨어요. 테이블을 이렇게 육각이라 해야 되나? 그런 투기장처럼 잘 만들어서 몬스터를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꽤 인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눈여겨본 게임이기도 한데 인기 있었던 게임 중에 하나는 글라스크 만든 회사에서 만든 건데 봉크라는 게임이 덱스터리티가 또 있었어요. 가운데 동그란 공을 넣고 이렇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미끄럼틀 같은 그 두 개에 그러니까 총 4개가 이렇게 있겠죠? 그거를 쇠 고수를 떨어뜨려서 저 공을 맞춰서 상대방에게 넣는 거예요. 알까? 이게 구작인데, 이번에 17년판으로 또 나왔더라고요. 저런 덱스터리티 게임들이 어려워요. 어렵죠, 당연히. 맞춰서 넣는 거. 덱스터리티가 떨어져서. 그래서 이 미끄럼틀이 계속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여기 내가 들어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면 구슬을 3개, 여기도 3개 주니까, 그걸 이용해서 마지막까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춰서 어쨌든 나가게 해서 막 보내는. 덱스터리티 게임들은 다 좋은데 구성품이 비싸요. 무겁죠? 구조물이어야 되다 보니까 이것도 비싸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것도 오픈앤 플레이에서 아마. 그래서 저는 덱스터리티 중에 가장 좋은 건 젠가 정도? 젠가요? 젠가 저렴하잖아요. 아니요, 전 젠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면 뭐 덱스터리티는 아니지만 순발력으로 따지자면 할리갈리? 이제는 없어져요. 이제는 그만 얘기해.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그 2개는 마트에서 다 빼버리고 싶어요. 진짜 아니야. 할 만큼 했어요. 이제 그거는. 그럼요. 아무튼 저 궁금한 게임 하나 있는데요. 어떤데? 공룡. 다이너소어 뭐 어쩌고 있었잖아요. 네. 되게 핫핑크와 회색과 맞아요. 네. 뭐 섞인 그 박스만 기억이 나는데 의외로 인기 없었어요. 그래요? 인기가 없었어요. 부스도 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인기가 되게 별로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없었고 인기가 되게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인기 좀 없었던 게임 중에 하나는 그 클랭크 인스페이스. 확장? 클랭크요? 아니 그 스탠드얼론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별로 그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땐 관심이 없었다기보다 1차로 이 맞아요. 알파카 게임, 가이아 맞아요. 프로젝트 이런 거에 워낙 몰려서 몽크르님이 이제 3, 4일차에는 안 계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3, 4일차쯤에는 거기도 좀 이제 슬슬 둘러볼 만한 건 다 둘러봤을 때는 진짜 의외긴 하네요. 클랭크는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데.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인기가 의외로 또 없었던 거 미친왕 루드비의 궁전. 저는 그건 이해합니다. 왜요? 루드비가 인기. 미친왕 루드비가 본판은 괜찮았거든요. 확장해서 망했죠. 네. 그리고 그래요? 그거를 똥 망했죠. 네, 좀 망했어요. 국내 기준이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뭐 어떻게 새로이 낸 거잖아요. 궁전이라고 새로이 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안 좋을 수밖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개봉을 해봐서 봤는데 본판이랑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루드비를 아예 안 해보고 왜냐면 디자인도 별로라서 저는 관심을 안 가졌는데 재밌어요. 그래요? 네.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냥 봤을 때 외형은 본판이랑 똑같아요. 그냥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냥 뭐 스탠드얼론이라서 그냥 뭐 건물 다르게 짓는 건가? 뭐 이 그러니까 정도? 저는 그거죠.
예를 들어 확장 겸 네. 섞어서 쓸 수 있는 확장 겸 스탠드 언론이면 차라리 인기몰이가 됐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아예 스탠드 언론으로 네. 따로 나가는 아예 거는 지금 기존에 있던 루드비히 확장 루드비 본판의 확장에서 망하면서 심폐소생을 달아도 모자랄 판에 그렇죠. 한자를 바꿔버렸으니. 거기다 거의 약간 리메이크식으로 좀 달리낸 거라 별로 흥미가 안 갈만해요. 원래 저는 살 생각 없었어요. 아, 그래요? 미치랑 루드비 자체가 그렇게 큰 충성 고객이 생기기 어려운 게임이에요. 근데, 루드비에만 막 진짜 미쳐서. 근데 왜 저희 아내는 샀을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판에 대한 애정이신 것 같아요. 아우, 그거 되게 무겁던데, 루드비. 네. 심지어 제가 산 게임 중에 제일 무거웠어요. 맞아. 그거 보드게임 거의 2개 정도 무게였어요. 그래서 아, 진짜요? 네. 걔가 진짜 무거워요. 종이밖에 없는 아니요, 종이밖에 없어요. 없는데 진짜 무거워요. 그러니까 아마 베린이 한 손을 못 들걸요? 아니에요. 가능해요. 그런가? 아니, 저를 너무 되게 연약하게 보시네. 되게 무겁던데. 들 수는 있는데 추천하진 아프네. 않지. 그러니까 약간 오버하면 박스 안에 다 펀칭 타일이라고 꽉 찼다고 봅니다. 펀칭 타일로 꽉 찼다고 봅니다. 약간 오버하면. 거의 3분의 2가 다 펀칭 타일로 꽉 차 있어요. 무겁겠네요. 네. 궁금하시면 개봉기 보시면 됩니다. 맞아. 레인트리님이 개봉기 올리셨죠. 타일도 상당히 두고. 저 그래서 그거 찍을 때 한 손으로 이렇게 돌리거든요. 측면 이렇게 보여주면 돌리는 한 손으로 돌리거든요. 양손으로 하면 손 많이 나오고. 한 손 돌릴 때 속으로 이게 뭐 이렇게 무거워 막 아마 탁자도 쿵쿵 소리 아마 좀 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무거웠어요. 네. 상당히 무거워요. 루드비히는 모르겠어요. 루드비히가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회자됐던 거는 폴란드판이 그림이 예뻐서 회자가 되었었죠.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그 루드비히가 약간 그런 폴란드판 느낌이 아, 그래요? 일러스트가 좀 그래요. 저는 뭐 자세히 안 봐서. 그리고 네. 저 개인적으로 아무도 눈여겨보시지 않았겠지만 혼자 눈여겨봤던 게임 중에 하나는 키캣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KICKET. 제가 아는 키캣은 먹는 거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키캣은 지금 그 얘기하는 지금 제가 아는 키캣은 초콜릿 키캣뿐인데. 네, 이게 축구 게임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그 보드게임에서 파는 틱킥이요? 틱킥과 다른 게임이에요. 비슷해요. 틱킥은 내가 선수 하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 얘는 되게 재밌었던 게 골대가 이렇게 있고 골대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틱킥처럼 경기장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선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수가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선수 발 주변으로 플라스틱이나 나무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공을 개를 이용해서 빵 차서 넣어야 돼요. 아, 이제 다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이 선수, 디스크. 선수가 꽂혀 있는 원형 디스크를 움직여서 공을 맞추는 거예요. 뭐 방식은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유사하네요. 그래서 이게 제가 기글 보니까 10인까지도 지원해준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축구 보드 게임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아시나요? 그 술집 같은 데 가면 알죠. 폴대 잡아가지고 폴대로 막 돌려갖고 돌려서 막 술 먹고 막 미친 듯이 양쪽에서 잡고 하는. 미친 듯이 하시는 분만 보셨군요. 미친 듯이. 그게 원래 미친 듯이 하는 게임은 아닌데. 미친 듯이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술집에서. 그럼요. 술집에서만 한잔 본 거야. 하고. 근데 솔직히 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쵸. 아니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술을 먹고 그 게임을 하지 술 안 먹고 그 게임은 안 하거든요. 가끔 해요. 그래요? 근데 그 게임을 하려고 술집에 가진 않잖아요. 그거 맨정신으로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그리고 거의 다 그거 술 먹고 술집에서 있는 게임이라 파티 말씀을 드리고 파티성 게임이라 그렇긴 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 진짜 이 게임은 제가 그 현장에서 물어본 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게 이거야? 이렇게까지 물어본 다음에 집었었어요. 네. 무거웠을 텐데. 와이프분한테 빠꾸 먹었나요? 아니요. 뭐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정말 그냥 몰래? 네. 다음날 공원 가신 분 그 타이밍에 진짜 딱 공원 간 그 타이밍에 사고 보는 거지. 집었다가 내가 이걸 어디서 돌릴 수 있을까?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돌릴 데가 없어요. 네, 돌릴 사람과 돌릴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정말 내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면 돌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커요? 아니 크진 않은데 그냥 게임이 성격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많아야 재밌으니까 그런 게임들은. 왜냐면 10명까지 지원된다는 건. 10명까지. 그래서 이게 그럼 저희 예전에 모임에서 했을 때 피치카 그런 그렇죠. 그 정도 넓이는 돼요. 거의 되게 넓어야 돼요. 그쵸. 더 넓을 수도 있어요. 피치카는 어쨌든 맵이 이렇게 있는 거라면 그렇구나. 그런 게임들. 그리고 저는 언제나 그렇듯 미니어처 게임들에 꽤 많은 관심을 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솔직히 지금 인기 있는 게임들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네.
저희 한글화가 확정된 게임이 가이아 프로젝트, 클랜 오브 칼레도니아. 두 개밖에 없어요. 현재 녹음 시점으로는. 확정은 그렇죠. 확정은. 그러네요. 오피셜 두 개. 네, 오피셜. 공식 발표가 난 것들이. 네. 그런데 이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아줄. 아줄은 진짜 나올 것 같은데. 아줄은 어디선간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솔직히 게이머 입장에서 봐도 근데 좀 사실 가격은 조금 전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줄은 컴포넌트가 워낙 수려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지 않았나요? 가격은 뭐 알아서.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안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비싸다고 생각하면 가격은 뭐 수입 업체에서 알아서 뭐 그렇죠. 대량 생산하면 그리고- 갖다 맞출 수 있으니까. 네. 아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 수준으로 따지면 어떤 난이도냐면 뭐 배틀폴드? 폴드잇 뭐 이런 퍼즐류라고 한다면 완전 게임업스보다는 약간 추상이 가미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교구로 쓰려면 교구로 쓸 수도 있고. 사그라다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아줄이 국내 보드게임 성격상 굉장히 업체들이 탐을 낼 만한 그런 성격의 게임이에요. 아까 말을 했던 거 제가 번복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예쁘게 생긴 게 70 이상 했어요. 아, 그래요? 나머지 한 30에서 20 정도를 그러니까 게임성으로 따지겠습니다. 국내 업체가 약간 그 교구 쪽으로 좀 약간 치우쳐진 성향이 많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충분히 노릴 만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한글화가 꼭 되었으면 하는 게임들 중에 하나는 글로메이븐. 근데 그건 뭐 현장 얘기였지만 네. 외국인들은 정말 네. 지나가다 한 5명 중에 한 명은 글루메이브 들고 갔어요, 진짜. 와. 팔았어요? 네, 거기 있었어요. 약간 들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따지면 한글화가 되는 거 바라는 게임 하나 있어요. 7대륙. 음. 그거야말로 한글화가 필요한 게임이잖아요. 아니, 필요하죠. 정말 필요한 게임. 글루메이븐도 그렇지만 그쵸. 근데 저는 7대륙은 제 마음속에 포기했어요. 7대륙이 제가 정말 끌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스토리텔링류 게임이라 그래요. 제가 스토리텔링류로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타일이 깔리니까 계속 새롭게 나오니까. 그리고 뭐 SN에서 완전 신작은 아니지만 클랭크 이것도 계속 한글화가 됐으면 정말 괜찮겠다 바라는 게임. 클랭크는 다른 데서도 이게 맨사를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나올만 하죠. 저도 그래서 동의했거든요. 정말 가능하겠다. 맨사면 어쨌든 눈이 많아지만 우리나라는 이 교구 쪽에 많이 치우쳐진 게임이라 이거 맨사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홍보 효과며 그게 구매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데 아직도 안 된 거 보면 참 신기하기는 해요. 걱정은 있어요. 맨사를 받고 나오는 우리나라의 주로 회사가 어디냐 생각했을 때 보약이거든요. 보약은 저는 직접 한글화를 하겠습니다. 근데 보약은 성격상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절대 그렇게 번역이 그렇게 에러가 좋진 심해요. 않아요. 번역의 질이 좀 너무 떨어져서 사실상 저는 차라리 원문을 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였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저는 만약에 그렇게 돼서 나왔으면. 한글화 나온다 치면 의심이 될 것 같아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그게 아니 번역 자체가 에러로 번역이 됐으면은 그 게임은 영원히 에러풀이 되거든요. 아니면 뭔가 재판 찍을 때 바꾸던가. 그래서 의역을 하든 직역이 아니어도 의역을 하든 사실상 그 원작의 의미에 맞게 번역을 하는 게 번역가의 최우선순위 과제예요. 맞아요.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번역 일을 업으로 삼으신다면. 그런데 보약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어느 분한테 번역을 맡기시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직접 번역을 하는 수도 있고 하지만 번역의 질이 너무나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보약 번역하신 분이 많이 들으시면 한 번만 신경 좀 써주세요. 검수가 너무 왜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 완전 의미가 달라진 해석인데요 라고 말을 할 정도면 번역가를 바꾸셔야 돼요. 그거는. 번역을 맡기신다면. 왜 그런지는 아시잖아요. 게이머가 아닌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분이. 그러면은 게임 회사 측에서 검수를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검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어쨌든 또 다른 거 나올 만한 거 없을까요? 우리 그냥 근데- 기왕 판 깔린 김에 추측이나 해보죠.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몽크루님이 사오신 게임들 꽤 많았는데 저희 언급 안 한 게 또 뭐가 있죠?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그다음에 확장? 네. 테라포밍 마스. 저 그 개봉기 살짝 봤거든요. 사이드요? 네. 네. 그 개봉기가 길었어요. 아, 길어가지고. 엄청 길었죠. 진짜 맞아요. 이렇게 10초 스킵해가듯이, 이렇게 구성품이 생겼구나, 이렇게 봤는데, 그 사이드 좀, 갑작하게 딱 열자마자, 배 피규어가, 배죠, 배. 배예요, 배. 군함같이. 네, 맞아요. 배 피규어가 이쁘게 생겼죠. 위풍당당하게 있는데, 그거 보고 제가 진짜, 영상 보는 내내 아줄 볼 때도 저는 우와 안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사이드 그 피규어 딱 보면 우와. 저도 우아할만해요. 크기도 생각보다 컸어요, 되게 묵직묵직하게. 거의 손만에 한 손바닥이 손, 아니라 여자 손 손바닥이요? 하나로 크게 잡을 움켜 잡을 정도였으니까 네. 생각보다 컸어요. 제법 크더라고요. 이게 아직 놀라웠어요. 룰을 안 봐서. 룰이 지금 한글화된 게 없죠. 없어요. 아직은. 비공정까지는 뭐 공식적으로 진행된 게 지금 없고. 지금 판매된 게 네, 비공정. 해외 사이트 지금 판매하나요? 해외 사이트는 팔아요. 해외 사이트는 팔아요. 프리오더라도 어쨌든 제가 걸리는 거는 본 거 같았어요. 제 기억이 만지면 몰라도. 근데 비공정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대충 감은 오네요. 메카닉 싣고. 네, 뭐 강이나 싫고. 강이나 뭐 이런 거 그냥 제한 없이 둥둥둥둥 떠다니고. 근데 재밌긴 하겠네요. 아무튼 되게 더 싸워라 이거지, 더 건강했어요. 싸워라. 그 다음에 뭐 테라포밍 마스 확장. 그 확장 어땠나요, 반응이? 좋았나요? 부스에서? 테라포밍 마스도 걔네 부스에서도 팔았지만 또 저쪽에 가니까 또 여기서 또 그걸 프랜차이즈 쌓아놓고 파네. 스토어랑 또 분점에서. 아니 분점도 아니에요. 아예 그냥 따로 자기네 부스 하나 더 따로 떼놔서 거기서 또 팔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분위기였냐면 그 로렌조는 확장을 쌓아놓고도 안 팔렸어요. 로렌조 확장이 있어요? 이번에 로렌조 나왔어요. 확장 있어요. 이번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게임인데 확장이 벌써 있어요? 막 쌓여있는데 테포만은 뭐. 근데 로렌조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미 풀렸고 네. 그리고 해외에서도 그렇게 막 순식간에 품절되는 게임은 아니에요. 지금도 거기 리테일에 계속 재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쿨스탑 기준으로 보면 10개, 어느 날 보면 3개, 그러다 다시 또 9개, 7개. 그러니까 환불을 뜯어야 되니까 의미가 없구나. 테라포밍 마스 같은 경우에는 전략성이 워낙 뛰어나서 네. 확장이 들어가면 리플레이성이 더욱 나아졌으면 나아졌지 줄어들진 않을 거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고 로렌조는 제가 사실 접해보질 않아서 말을 못하겠네요. 로렌조는 제가 테라포밍 마스는 제가 예. 여러 번 사실 게임을 해봤기 많이 때문에 하셨죠, 베리님. 이것도 웃긴데 제가 항상 그래요. 테포마 하는 자리 가면 저 테포마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그 게임을 싫어한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미 포인트를 아직까지도 못 찾았어요. 항상 느낌이 비슷해요. 그러면 몇 번 하셨어요? 대충? 한 3-4번? 저 그것보다 많을 거예요. 그럼 이 게임은 베리님 취향 아닌 거예요. 그렇죠. 5번 정도 했을 때도. 그래서 남들이 엄청 극찬을 할 때 사실은 되게 모르겠어요. 저만 좀 핀트가 이상한 건가, 포인트가 이상한 건가. 그건 이상한 게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왜 재밌어 하는지도 알겠고 하는데 막 그렇게 열광하는 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정도 급의 게임은 아닌데 재밌긴 해요. 그냥 그 정도? 재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애매해요. 왜 그렇게 다들 그렇게 막 너무 좋다 이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개취인 거라. 근데 이제 로렌조도 제 주변에서 극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선두주자 레인트리님인가요? 근데 그날 로렌조 돌아간 날이 있었죠. 네네. 제가 그때 옆에서 딴 게임을 혼자 사느라고. 파타. 네. 아무튼 그때 좀 지쳐가지고 게임을 좀 안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로렌조랑 비교했고 그 다음에 제가 샀던 게임 중에 칼리말라는 모르겠어요. 그 칼리말라는 제가 딱 리스트에서 보자마자 몽크리님한테 어떤 거 사갈까라고 이렇게 저희 막 단톡방에 그랬었잖아요. 뭐가 좋을까? 막 제가 칼리말라 되게 괜찮아 보인다고 그랬는데 저도 칼리말라 좀 괜찮았어요. 그거 그때 당시에는 아직 안 사고 염두에 자기도 두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사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가져오신 그 게임들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칼리말라가 제일 궁금해요. 시스템이 좀 재밌더라고요. 아직 자세히는 안 봤는데 액션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 좀 재밌는 것 같아서. 전 아줄도 별로 사실은 안 궁금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 예쁜 게 한 7, 80을 했다라고 아직 안 해봤지만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변동이 될 수 있겠죠. 게임이 너무 좋은데
디자인도 너무 예쁘네라고 바뀔 수도 그쵸.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 3위니까. 근데 모든 제가 아주리 3위를 하면서 보면서 느낀 건데 모든 일단 보드게임은 예쁘고 봐야 돼요. 외모지상주의는 여기서도 가련이 네, 됩니다. 맞아요. 게임도 예쁘고 봐야 돼요. 왜냐면 네, 맞아요. 이뻐야 우선은 사람이 클릭을 하죠. 클릭이라도 나니까. 하죠. 네. 그렇게 해서 당한 게 몇 개 있긴 하지만. 이 보드게임 지상주의, 이 외모지상주의, 이 어쩔 수 외적지상주의. 어쩔 수 없어. 아줄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예뻤기 때문에 그 몫을 좀 한 게 아닌가.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 되게 묘하게 눈길이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뛰어난, 그러니까 아줄은 아주 뛰어난 미인의 비유를 하면 그 칼리말라는 아주 뛰어난 미인은 아닌데 이렇게 지나가면 한번 더 돌아보게 되는 그래서 눈길이 가는 미인 정도? 그래서 맞아요. 칼리말라는 약간 그런 식의 느낌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천국과 맥주라고 국내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 헤븐의 네일인데 저는 그건 너무 색감이 너무 톡톡 튀어서 그래서 좋아요. 컬러풀 알록달록하고 그것도 스테인글라스 느낌 맞아요. 박스가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런 거에 좀 끌리나 봐요. 제가 사그라다 할 때 조금 과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건 더 그러니까 딱 보면 예쁘긴 한데 이게 되게 애매한 디자인이에요. 되게 굉장히 맞아요. 컬러풀해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기엔 지나치게 저는 약간 칼리말라 디자인 같은 거 좋았었거든요. 두 분의 취향이 다르시죠 확실히. 그래서 제가 워낙 맥주도 좀 좋아하는 편이라 한때 맥주 잔을 거의 뭐라 하지? 접시 넣는 거 찬장에 주방에? 브루크래프터스도 맥주. 네, 근데 맥주. 그거는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못 산 건데, 제가 그래서 못 산 건데, 거의 뭐 찬장 한 반 정도를 맥주잔으로만 채운 적도 있었고, 이 보드게임 하기 전에. 그래서. 레이트리님의 맥주 사랑 여기서 갑자기 밝혀지네요. 그러니까 맥주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맥주 먹으면 뭐 박스채로 놓고 옆에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밤에, 여름에 한 잔 정도 먹고 자는 그 정도? 네. 그 정도 맥주에 되게 관심이 많고, 막 오히려 국내에 그러니까 인천에 안 파는 맥주는 막 직접 서울까지 가서 공수해오고, 막 맥주잔 행사한다 그러면 가서 막 공수해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맥주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애주 가시네요. 독일 가셔야겠다. 네. 그래서 저는 독일 가면 정말 그 맥주도,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그 게임이 그래서 눈에 좀 많이 갔어요. 헤븐의 네일. 네. 헤븐의 네일 많이 가서 또 게임을 보니까 진짜 맥주 만드는 느낌이 있어요. 그 홉도 정말 홉처럼 모양 똑같이 돼 있고 홉은 실제로 모양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상 양조 쪽으로 테마를 잡아서 게임이 나온 것들이 역대로 몇 가지 있어요. 있는데 생각만큼 엄청나게 순위권이 올라간 애들이 잘 없죠. 둘째로는 한때 이렇게 뭐 잠깐 반짝 했다가 내려가는 애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나마 지금까지도 계속 남아있는 양조 그쪽 뭐 술 이런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저는 사실 비티컬처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와이너리 테마는 은근 많아서 포도를 수확하고 와인을 담는다. 맞아요. 비슷한 걸로 사실 맥주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좀 전 특이하게 느낀 게 그냥 비티컬처나 비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밭에서 그냥 만든다 이거 개념인데 여기서 약간 특이한 건 이건 재료가 다 있어요. 홉, 물, 뭐 밀, 뭐 그런 보리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뭔가 재료를 다 하나씩 다 해서 뭔가 만드는 거라서 약간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만드는 메커니즘이 그게 조금 더 사실은 복잡한 거죠. 그렇죠. 만드는 메커니즘이 이제 들어가는 거라서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눈여겨볼 만한 게임들이 있을까요? 눈여겨볼 만한 게임 중에 제가 살려고 했다가 못 산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노리아. 노리아? 네. 어떤 게임이죠? 박스를 보면 무슨 섬 같은 게 이렇게 떠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는 아니 새 같은 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박스가 있을 거예요. 저 본 것 같은데. 그 게임은 이제 사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리아도 꽤 평이 괜찮았어요. 이번에 어디냐 퀸즈에서 나온 게임이 뭐였죠? 신작으로 나온 퀸즈랜다 퀸드? 퀸드 아그라랑 할로윈. 네, 아그라랑 할로윈이 나왔었는데 아그라보다 괜찮은 것 같다는 평이 좀 있었어요. 노리아는. 그리고 외국인들 많이 들고 갔던 게임. 한국어판으로 나오려다가 지금 멈춘 게임 중에 하나인 차터스톤. 이거는 인기 많아요.
네. 이거는 많아요? 왜냐면 지금 리테일 사이트에서도 차토스트는 메인 배너에 항상 그쵸? 걸려 있어요. 이거 베리님이 좋아하실 만한 테마인데. 그래요?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인데 레거시인 것 네, 같아요. 레거시의 왜냐면 스토리텔링. 리팩이 따로 있어요. 따로 팔아요. 그러니까 차토스톤 본판을 팔고 다시 구성품을 보충할 수 있는 리팩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하여간 뭐 따로 또 팔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많이 들고 다녔고요. 네. 행사장에서 보면 When I Dream. 그게 뭐예요? 이거는 제가 SNS로 봤을 때는 광고하시는 아저씨 두 분이 행사장을 네. 계속 베개 잠옷 입고 베개 끌어안고 말 그대로 진짜 내가 잠들 때라는 거네요? 맞아요. 퍼포먼스 광고라고 해야 되나? 때? 네. 그래서 행사장 게임이에요? DC 같아요. 제가. 네, DC 같은 게임이 그림 갖고 하는데 근데 이제 행사장 보면은 사람 하나를 눕혀놓고 네. 그 이제 행사 진행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 눕혀놓고 얘기하면 옆에 앉은 사람들이 막 그걸 맞추고 막 이랬던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이 시연을 좀 했구나. 시연을 하고 이게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되게 많이 몰려 있었던 게임 중에 하나고 제가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거 게임 하나 키메라 스테이션 TMG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거는 무슨 게임이지? 모르겠어요. TMG가 항상 킥스로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더라고요. TMG 박혀 있어요. 키메라 스테이션이 키메라 만드는 그런 게임이었나 뭐 그래요. 근데 그 키메라가 진짜 독특하다. 되게 귀엽게 그려놨어요. 되게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상상하는 키메라는 굉장히 저도 제가 항상 크툴루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귀엽게 그려놓은 그런 게임이 하나 있는데 그거 저는 궁금한 거 또 하나 네. 이번에 거장 맥거츠 네네. 있었잖아요. 트랜스 아틀란티스. 네, 그것도 인기 좋지 않았나요? 그거 첫날 둘째 날에 순위에 올라왔었어요. 페어플레이 차트에 올라왔다가 언급이 됐구나. 사라졌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순위권에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평가는 충분히 좋게 이루어졌고 입소문을 이미 타고 흘러나갔는데 페어플레이 차트에 올라가려면 투표를 해야 된대요. 플레이어들이. 근데 그 투표가 최소 20표 이상인 걸로 20표 이상인가?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차트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있어요, 맞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트랜스 아틀란티스도 워낙 신작이니까 이번에 거의 2년 만에 낸 걸로 알고 있는데 2, 3년 만에 낸 거라 많이들 기대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그 앞에서 많이 줄 서서 사기도 했고요. 근데 트랜스 아틀란티스는 구입을 안 하셨죠? 했죠. 하셨나요? 네, 했어요. 거의 할 거 많네요. 할 거 진짜 되게 많아요. 개봉기도 있고. 근데 그 게임이 되게 아파요. 가져올 때 좀 눌렸어요. 그거 영상에서는 박스온이 별로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조명 때문에 표현이 안 되는데 실제로 보면 좀 정말 약간 푹 눌렸어요. 전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쵸, 짐을 던지니까. 네. 그리고 짐에 눌려서. 근데 그것만 그런 거라 참 다행이에요. 또 한편으로. 또 신기한 게 그것만 박스온하고 딴 건 다 멀쩡해요. 다행이네요. 맥거츠가 대신 아파줬구나. 네, 맥거츠가 희생했어요. 그 자리에서 맥거츠 게임들을 쭉 팔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맥거츠 게임에 콩코디아 맵 확장도 팔았고 이전에 있었던 게임들 뭐 임페리얼 2030 제가 올해 그거 굉장히 원하셨었잖아요. 안 사셨어요? 안 산 이유가 비싸요. 유로로 계산해 보니까 나중에 차라리 해외 구매면 아니요. 그냥 해외 구매하면 좀 더 싸고 그냥 지금 팔고 있는 피아에서 사는 게 좀 더 싸구나. 내가 고생해서 들고 갈 필요가 없겠구나 해서 안 샀었죠. 좀 아쉽죠. 그렇구나. 자, 그러면 저희 사실 게임에 대한 이야기는 외적인 거밖엔 얘기를 못했어요. 반응이 어떻더라. 왜냐면 저희가 아직 게임을 가져온 것들을 플레이를 해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있을 방송에서 하나둘씩 천천히 풀어볼게요. 하나둘 이제 풀어야죠. 네. 저희 또 당분간 바빠지겠네요, 여러분. 룰 파악하고 플레이 여러 번 해보고 하려면. 네. 맞네. 자, 그래서 저희 마지막 마무리로 혹시 몽크루님 더 빼먹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슈필은 정말 국내 행사랑 다르다는 걸 느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규모가 압도적이고. 규모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행사장에요? 네. 와, 이거는 진짜 좀 본받을 만하네요. 선진국이잖아.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온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냥 막 할 수 있는 행사 그런 것도 막 있는 거예요. 네. 뭐 돈을 내고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무료로 하는 것들도 있었고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것도 그냥 풀어놓고
맞아요. 있었어요. 그 얘기 중에 그 아이들이란 개념이 들으시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미취학. 저희 딸 2살. 네,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애들도 거기서 충분히 노는데. 충분히 놀 수 있었어요. 재밌게 놀았나요? 네. 안 간다고 막 그랬었어요. 왜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초등학생, 취학 아동생들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동생들은 어쨌든 그냥 안에 들어가면은 부모님이 크게 걱정 안 해도 어쨌든 안에서 노는데, 이 미취학이나 정말 2살 이런 애들은, 뭐 해외여행 간다고 쳐도 거기 가면 복잡해서 뭐, 네네. 아무리 애들 논다 그래도 얘네들은 내가 옆에 있어야 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집에 안 간다 그랬다잖아요. 귀여워. 집에 안 간다구나. 바퀴 달린 말이라고 하는 게 막 좀 그런 거 타고 다니고, 막 쌓고, 막, 별의별 놀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귀엽다. 좀 더 큰 애들이 놀 수 있는 것도 많았고, 정말 어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도 많았고요. 정말 여러모로 준비를 다양하게 해놓는군요. 그럼요. 그리고 오래 했는데 그런 거 다 있겠죠. 이색적인 걸로 생각했던 건 확실히 우리나라와 문화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했던 게, 몸이 불편하시고 뭐 이런 분들 전혀 상관없이 그냥 다 와요. 그럼요. 거기는 그게 있어요. 국내도 법이 있기는 하지만 휠체어 같은 걸 끌고 갔을 시에 그러니까 턱이 없어야 되거든요. 오르막길로 경사지게 해놓는다거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꼭 필요한 데는 다 있거든요. 정말 남녀노소가 다 모여 있는. 그건 정말로 정말 달랐어요. 왜냐면 할만하네요. 한 아이의 아빠가 애가 딱 봐도 8살, 9살인데 같이 스몰월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신작 맵 확장 나온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아이들에게 그 나이 때 아이들에게 스몰월드를 시키면 못해요. 그죠? 못해요. 근데 거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어릴 때부터 했다는 확실히 그 문화 자체가 다른 거죠. 부모와 아이가 가족 간에 함께 그렇게 놀 수 있다는 게 국내도 사실은 뭐 점점 더 그렇잖아요. 놀이터가 사라지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이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은 점점 더 뭐 PC방 아니면 스마트폰 이런 걸로만 노는데 사실은 보드게임이 테이블 하나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기 굉장히 좋은 문화라서 그게 저는 정말 많이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독일이나 이런 데는 애초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그렇죠. 뭐 진짜 살인적이지가 않아서 여가 시간이 나오거든요. 프랑스만 해도 지금 5일 학교 보내는 거 4일로 줄이자 그러고 4일 보내면 3일로 줄이자고 막 부모들이 난리를 치는 나라라서. 그러니까 지금 우린 반대잖아요. 오히려 학생들 놀리면 학원에 있는 게 아니고 쉬잖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애를 봐야 되는데 나는 일을 가야 되는데 애들은 집에 있으니까 학교 보내는 게 낫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여가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근데 거기는 아무래도 가족 간에 같이 보낼 시간도 성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면 야근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뭐 나 오늘 가족과의 뭐 시간을 보내야 돼 그러고 간다 그러면 보내주고 뭐 휴가 낼 거 그러면 그래 당연히 가족이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그거는 아무래도 비교군이 될 수밖에 없죠. 부러운 일이에요. 때문에 어르신들이 정말 나이 많으신데도 부스에 앉아서 자기 게임 홍보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내가 게임을 해보고 구입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았었어요. 제가 그게 되게 멋있는 게 그거였어요. 해외에서 보드게임을 하시는 분들의 사진을 보다 보면 머리 하얗게 센 할아버지들이 우리나라 장기 두듯이 바둑 두듯이 앉아서 보드게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저 같으면 그 붐비는 현장에 그 정도 연세면 안 왔을 거예요 싶은데 그분들은 오셔서 체험하시고 심지어 자기 거를 홍보하고 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너무너무 멋있는 너무 그게 색다르게 느껴져서 이 문화 차이가 정말 크구나 하는 거 다시 느꼈어요. 여러모로 많은 경험이 되었던 그런 여행기였겠네요. 몽크르님은.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정말 제가 이걸 갔다 와서 느낀 것 중에 정말 영어를 해야겠구나. 내가 영어만 된다면 이게 이틀이 아니라 4일도 모자라요. 솔직히 영어가 되면. 베리님이 가셨으면 게임 구매를 뒷전으로 한다 했을 때 4일이 모자른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PPL을 아니야 갑자기 생각 하나도 안 봤는데 PPL을 넣으세요 막. 아니야 갑자기 왜냐면 페어플레이 차트만 따져도 10개로 끊었을 때 그 10개 게임을 다 하려면 못해도 한 이틀은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많은 게임들. 행사장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인가요? 행사장 시간이 10시부터 7시인데 마지막 일요일만 10시부터 6시예요.
그래도 제법 꽤 오래 하는 거죠. 오래 하네요. 뭐 심지어 그 주변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점도 거의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그 안에 매점이 다 있나요? 네. 다 이렇게 푸드트럭이 들어와서 판매를 하죠. 푸드트럭 괜찮네. 여러 가지 팔죠. 나 푸드트럭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먹는 거. 먹어보고 싶어. 그 국내에서 네, 서울 관심 많아요. 붐이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갈 일이 없어서.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 더 레인트리님은 뭐 곁들이실 말이 있으신가요? 저요?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국내 업체가 그 현재 SN 신작 나온 거 만약에 계약했으니까 빨리 좀 알려줘요. 진짜 아니 지금 게임을 못 사고 있다니까요 지금. 네. 아니 정말 지금 해외 구매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해외 구매를 하기 위해 빨리 알려달라가 아니고요. 해외 구매 해놓고 국내에 출판돼서 막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저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확실히 많을 건데 그런 분들 위해서 좀 가급적 빨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철저하게 소비자 마인드세요. 네. 저는 소비자니까 저는 철저하게 소비자예요. 저희 계약이 되고 도장 꽝 찍혔으면 전 소식 알려주는 것도 괜찮다고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래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국내는 도장 꽝 찍힌 것들은 이미 공지를 하는데 대부분은 아직까지 프로토타입을 받아서 플레이를 하고 있거나 테스트 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리고 근데 이제 SN은 진짜 가보고 싶다 이제. 나 내년에 들어보니까 한번 기획해 보시죠. 진짜 2년 후에 가자고 하셨잖아요. 내년은 틀렸고 베레몽으로. 네, 내년 틀렸고 진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2년 후에까지 방송을 하면 또 하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후원 받아야겠네. 진짜 아니 영어 공부하세요. 영어 공부. 저보다 나으시잖아요, 이거는. 저도 딱 고등학교 수준이에요, 영어. 네, 영어 공부 좀 하세요. 제가 거기서 만약에 이렇게 셋이 갔는데 돌아다니다가 뭐 옆에서 자꾸 베리아 이거는 뭐 베리아 이거는 뭐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도망가요. 저 혼자 도망가서 저기 외국인들 사이에 껴가지고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이게 리딩과 히어링과 그러니까 스피킹은 완전 다 따로 노는 거라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그쵸.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소식에서 이 게임 어떤 게임인지 뭐 해보셨는지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셨던 분들은 약간 좀 실망스러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천천히 한번 풀어나가도록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실망만 하지는 마시고요. 네. SN에서 사온 게임뿐만 아니라 뭐 저희 개인적으로 해고했던 게임들도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니까. 맞아요. 올해 이제 11월이니까 남은 11월, 12월 잘 보내시고 내년도 기대해 주십시오. 자, 저희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마무리하기 이전에 저희 작은 또 이벤트 하나 열도록 할게요. 베린이 또 가장 마지막에 또 앞에다 안 하고. 하면 안 되죠. 그럼요. 다 듣는 분만 그렇죠. 이런 것도 아니죠. 다 듣는 분만이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기다린 자만이 쟁취한다. 이거 게시판에 쓰지 말아야겠다. 이벤트 한거. 네, 말씀하세요. 저희 소정의 상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벤트는 지난번이랑 똑같이 할 거예요. 네. 구독 인증. 네. 구독, 뭐 팟빵이든 네. 아니면 팟캐스트 쪽이든 구독 인증, 구독했다라는 걸 꼭 캡처를 해주셔야 됩니다. 캡처를 해서 저희 몽캐스터 gmail.com 쪽으로 보내주세요. 첨부 파일을 꼭 하셔서 그러면 그러신 분들께 저희가 이번에는 뭘 드릴 거냐? 몽크르 특파원이 SN까지 가서 받아온 헤븐의 네일 컵받침. 요거 컵받침 한때 좀 약간 그 아그리콜라 컵받침 좀 인기 있지 않았었나요? 아그리콜라도 아그리콜라 컵받침도 있었죠. 네. 스플렌더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코스터라고 하죠. 그 옛날에 저기도 들어있었어요. 코스터라고 하면 퍼레이드요. 퍼레이드. 퍼레이드에서도 구판 쪽에선 들어있었죠. 그래서 헤븐의 네일 컵받침이 있습니다. 2개의 세트고요. 요거 한 분께 저희가 추첨해서 반드시 구독 인증을 해주셔야 저희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구독 인증을 해주시고 저 구독했어요. 저 구독자입니다. 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추첨해서 한 분께 보내드릴 건데 단 여기서 만약에 혹시라도 깜빡하셔서 구독 인증 캡처를 해가지고 보내지 않으신 분들께는 저희가 그런 분들은 자동으로 탈락이니까 잊지 마시고 꼭 캡처해서 첨부 파일 잘 해가지고 보내주세요. 네, 이거 구하기 힘들 거예요. 비매품이지만 구하기 힘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이 다음에도 저희가 계속 구독 인증 이벤트는 여러 번 열 거니까 앞으로도 베를몽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